바그너 그룹에 1일천하가 있었습니다. 3일천하도 아니에요. 1일천하.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절찬 판매 중. 3일천하도 아닌 1일천하. 야, 진짜 처음 봤습니다. 3일도 아닌 1일천하는 진짜 저도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개 씹어졌습니다. 개 씹어졌습니다. 이번에 이 아저씨 알죠? 프리고진 아재. 이 아저씨가 누구야? 바그너 그룹이라는 용병부대의 대표입니다. 자, 바그너 그룹이 뭐야? 용병부대란 말이야. 용병부대. 용병부대가 뭐예요? 돈 받고 대신 싸우는 군대가 용병부대입니다. 자, 그리고 시점을 잘 봐야 됩니다. 6월 24일에 내란이 시작됩니다. 반란이 시작되죠. 쿠데타가 있었어요. 근데 없어요. 1일천하라서 씹어졌습니다.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바로 유턴 때리고 그냥 종결됐습니다. 이 바그너 그룹의 1일천하 때문에 가짜뉴스도 많고 음모론도 엄청나게 또 며칠 동안 있었어요. 젤렌스키가 시킨 거다. 뭐 미국 CIA가 개입한 거다. 근데 저런 음모론이 나올 필요가 없는 게요. 이미 몇 달 전부터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러시아 정부와 저 바그너 그룹의 프리고진 아재랑 저 아재랑 러시아 정부 국방부랑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사이가 안 좋았어요. 계속해서 쓴소리가 군소리가 나오고 서로 이제 티격태격 갈등의 소리가 자꾸 나오고 이미 몇 달 전부터 얘기가 나오던 거잖아요. 그죠? 지금 저 바그너 그룹의 수장 저 아저씨가 프리고진이야. 프리고진. 저 아재가 이미 몇 달 전부터 러우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데 군수물자 보급도 제대로 안 되고 자기들 부대들은 개고생하는데 돈도 제대로 못 받은 건지 아닌지까지 모르겠지만 러시아어로 쌍욕까지 해대면서 저 카메라 앞에서 막 SNS에 올리고 텔레그램에 올리고 막 난리를 쳤었어요. 저 아저씨가. 그죠? 자, 그러다가 6월 24일에 잘 봐야 됩니다. 시점을 잘 봐야 돼요. 우크라이나 바흐무트에서 계속해서 이제 그 러우 전쟁을 전개하고 있었죠. 바그너 그룹이 프리고진 아재랑 같이. 근데 6월 24일 토요일에 갑자기 이 바흐무트에서 러우 전쟁을 수행하다가 러시아의 요 남부 도시 로스토프 나도누라는 남부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로 갑자기 군대를 다 싹 다 몰고 가서 우리가 여기를 지금 점령했다라고 또 SNS에 글을 올려요. 영상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 아저씨가 얘기하죠. 당장 러시아 국방부 장관 여기로 보내라고. 이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하자는 거냐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이야. 이 양반이 왜 개빡쳐가지고 저런 거예요. 이 아저씨가 6월 24일에 바흐무트에서 로스토프 나돈으로 군대를 뺀 다음에 러시아 국방부 장관 오라고 했을 때의 이유는 프리고진의 주장입니다. 저 아저씨의 주장이에요. 러시아 정부군이 미사일을 잘못 쏴서 우리 바그너 그룹의 군대가 2,000명이 죽었다. 그겁니다. 6월 24일에 프리고진 아재의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요 로스토프 나돈으로 가요. 갔는데 바로 모스크바로 이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죠? 일단 올라가요. 근데 바로 그냥 간 게 아니죠. 일단 24일에는 여기 있다가 얘기를 해요. 국방부 장관 당장 여기로 오라고. 대화를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싸대기를 한 대 후려 갈기려고 하는 건지 몰라도 아무튼 오라고 하는데 러시아 정부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니까 안 참고 바로 파블롭스크, 보로네시, 옐레츠까지 점점점 올라갔다 라고 되어는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확인이 안 됐대요 지금. 그러니까 얘네가 실제로 여기를 밟고 여기까지 싹 다 몇만 명의 그 군대를 끌고 갔다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몇 명만 일단은 보내는 신용만 해서 간을 본 건지 이게 확인이 안 된대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몇몇 명을 데리고 계속 올라간 거냐 옐레츠까지 이거는 아직 확인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요건 확인이 안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는 좀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간에 공식적으로는 옐레츠까지 가기는 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옐레츠가 지금 모스크바에서 200km 떨어진 곳이에요. 그렇게 멀지 않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200km면은 그래도 뭐 거리가 꽤 있긴 하지만 러시아로 따지면은 200km면은 그렇게 먼 거 아닙니다. 그죠? 자, 근데 한국 시간이에요. 한국 시간 6월 25일 일요일 새벽에 쇼부 갑자기 또 무슨 갑자기 진짜 속보가 뜨면서 6월 25일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일요일 새벽에 갑자기 쇼부를 쳤다. 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끝납니다 이게. 이거 참 상당히 좀 급전개가 1일천하 진짜 얼탱이 없는 결과가 좀 일어나요. 벨라루스 아시죠? 벨라루스 보면은 지금 우크라이나가 있고 러시아가 있으면은 여기 벨라루스가 있어요. 벨라루스. 이 아저씨 아세요? 루카셴코 아저씨. 벨라루스 대통령이잖아. 저 아재 등치 개 커요. 진심. 와 그냥 막 몸이 막 이래 저 아저씨. 저 아저씨가 프리고진 아재랑 친하대. 이 아저씨랑 친하대. 저 벨라루스 대통령 아재가. 그래서
그래서 이 아재가 푸틴 형 왜 이래? 고진이 너도 프리고진이 우리 고진이도 너도 우리 푸틴 형이랑 너무 싸우고 그거는 아니야. 좀 우리 좀 사이좋게 좀 지내야지. 유혈 충돌까지는 조금 아니지. 중재를 벨라루스 저 대통령 아재가 해서 종결이 됐다라고 뉴스에는 떴어요. 이제 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지금 요 얘기가 6월 25일에 그죠? 그리고 지금 프리고진 아재는 실종 상태다. 어디로 간지 몰라요, 이 아저씨가. 벨라루스가 개입해가지고 중재를 해서 일단은 유혈 충돌이라던가 쿠데타는 끝났는데 이 아저씨가 언제 어디서 어디로 어떻게 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라는 것도 어제까지예요. 일단은 프리고진 아재가 6월 26일 오전 어제죠. 어제 월요일에 행방을 모른다예요. 근데 오후에 또 갱신됩니다. 자, 오후가 되니까 이 아재가 SNS 굉장히 좋아합니다. 텔레그램으로 이 아저씨가 올린 거를 다른 사람들이 퍼가서 SNS에 올린 거죠. 위치가 추적될까봐. 자, 오후에 프리고진 아재가 또 텔레그램에 영상을 올립니다. 자기가 생존에 있다. 그리고 내가 왜 쿠데타를 일으켰는지를 다 밝히겠다 하면서 얘기를 해요. 이날 프리고진 아재가 텔레그램에 올린 얘기가 뭐냐? 요겁니다. 내용이 딱 4줄이에요. 러시아 국방부가 우리 바그너 그룹을 해체하고 작살내려고 하고 우리 군대를 흡수하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해서 해왔다. 그래서 같아서 쿠데타 일으켰다. 그리고 나는 현재 잘 살아있다. 그리고 난 벨라루스에서 또다시 바그너 그룹 같은 용병부대 PMC 민간군사기업을 다시 만들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요 얘기까지가 이제 나온 겁니다. 지금 아무튼 그래서 프리고진 아재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1, 2, 3, 4번의 얘기를 한 겁니다. 이 프리고진의 얘기를 통해서 프리고진이 일부러 저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보다도 저는 프리고진의 얘기를 조금 신뢰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 국방부가 이 바그너 그룹을 해체시키려 했다 이 얘기에서 저는 좀 저거는 좀 믿을 만한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군 파벌이 있어요. 파벌. 러시아 국방부 안에도 그 줄타기를 해가지고 서로 지금 파벌이 있습니다. 근데 그 파벌들의 입장에서는 이번 러우 전쟁 때 솔직히 러시아 정부군 어떻게 싸웠어요? 개판이었잖아요. 푸틴한테 X나 까이고 니네 왜 그 X로 싸우냐고 개 털렸잖아. 러시아 그 파벌 지금 국방부 장관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아저씨 누구야? 쇼이구! 이 아저씨 까였잖아. 쇼이구. 이 양반이 전쟁 수행을 초기부터 했는데 개판 쳤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프리고진의 바그너 그룹이 개입을 하면서 전쟁 어떤 수행 능력이 좀 올라갔다라는 얘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이 아저씨 같은 러시아 군대 내의 파벌 이런 사람들이 프리고진이 너무 잘하고 업적이 너무 많아지고 이런 거를 원치 않았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게 이상할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추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이런 게 있다는 얘기지 무조건 제가 얘기하는 게 무조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전부 다 추정이야. 지금은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지금은 다 추정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프리고진이 작년 10월에는 지금 러우 전쟁의 총사령관 수로비킨 작년 10월에 2022년 10월부터 이 러우 전쟁 총사령관이 저 아저씨로 바뀌었어요. 수로비킨. 이 양반하고 프리고진이 관계가 꽤 괜찮습니다. 프리고진이 이 아저씨랑 친해지려고 난리를 쳤대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수로비킨이랑 프리고진이 손을 맞잡고 갑자기 총사령관이 된 사람 아닙니까? 프리고진과 저 수로비킨 둘이서 짝짝꿍을 해서 러시아 국방부 내에 꽤 괜찮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파벌을 만들라고 구상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가 나올 법한 게 있는 거죠. 지금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양반이 올해 1월에 그럼 10월 작년 10월이니까 10월 11월 12월 올해 1월이면 그래봤자 3달이에요. 3달 정도 뒤에 바뀝니다. 나가리 돼요. 이 아저씨가 총사령관이 아니야. 이제는 게라시모프 이 아저씨로 바뀝니다. 총사령관이. 지금 이 사람이 프리고진 아재랑 사이가 더러워요. 요런 상황들이 요 몇 달 사이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전반적으로 볼 때 이 프리고진 아재가 개빡쳐가지고 이 영상 찍은 거 아시죠? 왜 뭐라고 한 거야? 탄약을 왜 안 주냐? 탄약을 개빡치게 쇼이고 게라시모 이 발람들이 개새끼들 지금 다 주고 있는데 탄약 안 내라 이 새끼들 이러면서 개쌍욕하면서 얘기한단 말이야. 저 아저씨가 이 영상에서 그게 게라시모프야. 자,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이 프리고진 아재가 아까 말한 수로비킨이랑 같이 러시아 군내 파벌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그거에 실패한 것이 아니냐. 지금 그 실패의 과정이 지금 있던 거 아니냐. 요렇게 볼 수도 있겠다. 가능성이 요것도 꽤 높을 것 같다. 저희 간다요 컴퍼니는 지금 좀 그런 식으로 보는 편입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가지 정황 같은 걸 봤을 때 저희 생각에는 좀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좀 조심스러운데요. 게라시모프가 탄약을 일부러 들 줬나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어요. 지들이 해먹으려고. 왜냐면 프리고진 아재가 너무 이제 전쟁 수행 능력이 탁월해서 푸틴이 너무 이뻐해. 그러면 군대 파벌로서 조금 환장할 일 아닙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솔직히 러시아 군인으로서는 러우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자세가 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러시아 군인의 입장에서는. 근데 지그들끼리 파벌 싸움도 같이 처하고 앉아 있었던 정황이 굉장히 많이 있다 지금. 이런 대목에서 좀 저희 칸다요 컴퍼니는 이 프리고진의 반란 사태를 그냥 러시아 국방부 내의 군내의 파벌 갈등의 과정이었다라고 저희는 좀 추정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요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둘이 친했어. 푸틴 아재랑 프리고진 아재가 친했다고 둘이. 옛날에 친했어요. 둘이 같이 이렇게 댕겼어 막. 앞으로 푸틴이 저 프리고진 아재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죠. 또 홍차를 먹일지 그 전통적인 방법으로 아주 그 전통적이고 아주 오리지널 그런 방식으로 또 뭔 짓을 할지 모르지. 홍차를 먹일지 그거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양반이 벨라루스에서 벨라루스 대통령이 이 사람을 지켜주면서 계속 잘 지낼지, 아니면 벨라루스 대통령 쌩까 버리고 푸틴이 그냥 이 사람을 홍차 먹일지는 모르죠.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는 아직은 좀 그것까지 추정하는 건 좀 앞서가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럼 이번에 프리고진 아재가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알려져 있는 이 바그너 그룹의 정체가 뭐냐 이 말이야. 정체가 뭐냐. 이 바그너 그룹의 지금 수장이 이 아저씨 아닙니까? 그죠? 이 프리고진 아재가 대표예요. 근데 이 양반이 만든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요, 요 크림반도 보이시죠? 여기를 러시아가 먹잖아요. 2014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지들 멋대로 이제 군대 몰고 들어가가지고 먹어버리죠. 근데 이때 바그너 그룹의 이름이 알려지는 겁니다. 크림반도를 먹을 때 러시아가 바그너 그룹을 사용했거든요. 이때 우트킨 아재가, 이 아저씨가 바그너 그룹의 수장이었어요. 이 아저씨가 러시아 중령 출신의 예비역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체첸전쟁도 1차, 2차 둘 다 참전하고 러시아 특수부대 중에 스페츠나츠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여단장도 했었던 전술 전략이 좀 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가 이제 그 바그너 그룹을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처음에는 바그너 그룹 만들기 전에 군에서 전역을 했어. 근데 군인들 전역하면 이제 일이 없잖아요. 이 양반들이 모여서 이제 모란역 성남의 모란시장에 있는 모란역 씹어졌습니다. 모란 시큐리티라는 모란 안보그룹에서 우트킨이 일을 해요. 모란 안보그룹에서 일을 해. 여기도 용병부대야. 모란 부속거기. 그래, 모란 부속거기 괜찮죠. 맞아요. 자, 근데 PMC 민간 군사 기업입니다. 이런 게 용병부대란 말이에요. 이런 민간 군사 기업 용병부대가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은데, 얘네가 러우 전쟁의 바그너 그룹처럼 무슨 총칼 들고 싸우는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양반들은 군사 전략, 전술 이런 거에 대한 전문가들도 꽤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다른 나라의 국방력이라던가 제대로 된 장교, 훈련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장교가 없는 나라에 파견이 돼서 그 나라한테 교육비를 받고 교육을 시키는 일도 하고요. 아니면은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자기들이, 예를 들어 A라는 민간 군사 기업이 아프리카의 어디 나라에서 실제로 군사작전을 했던 경험이 있어. 근데 다른 국가가 그 아프리카 국가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모르잖아, 정보를. 그럼 얘네 부르는 거예요, 돈 주고.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중동아랍에서 활동을 안 해본 국가가 있어. 중동아랍에 개입을 하려고 하는데 A 국가가 자기들 군대를 중동아랍에 한 번도 집어넣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중동아랍에 개입해본 경험이 있는 민간 군사 기업을 초빙해서 돈 주고 데려와서 교육을 받고 전략 전술을 세우고 노하우를 배우고, 이런 것들도 하는 게 바로 저런 PMC 민간 군사 기업이라고 봐야 된다. 용병부대를 단순하게 그냥 총칼 들고 싸우는 거로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좀 보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죠? 자, 이 모란 시큐리티에서 일하던 우트킨 아재가 나도 한번 차려봐 하고, 이 우트킨 아재가 차린 게 바로 바그너 그룹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요때까진 프리고진 아재가 없어요. 이번에 쿠데타 일으켰다는 그 프리고진 아재는 아직 바그너 그룹에 없는 겁니다. 아직 안 들어갔어요. 자, 근데 이 프리고진 아재가, 이 아저씨 과거사가 좀 화려한 사람이에요. 조금 웃기고 슬픈 과거사가 있어. 이 양반이 원래 옛날에는 사기치고 막 이런 거 치고 다녀가지고 교도소 들락거리는 잡범이었어요, 원래. 근데 이 양반이 이제 교도소에서 나온 다음에 상트페테르부르크, 러시아의 제2도시죠, 모스크바 다음 가는 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가서 핫도그 장사를 해요. 장사가 잘 됐대. 핫도그가 잘 팔렸나봐. 그 핫도그 팔아먹어가지고 이제 돈 좀 벌어가지고 나중에는 고급 레스토랑도 하고 대형마트 막 슈퍼도 하고 막 그랬대요, 이 아저씨가. 근데 이때 푸틴이
푸틴이 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정치인이었어요. 그래서 푸틴이랑 저 프리고진 아재가 어쩌다가 둘이 친해졌는지는 명확하진 않습니다. 명확하진 않아요. 예? 흑화된 백종. 또 자꾸 그 다른 사람 이름 실명을 자꾸 아무튼 간에 둘이서 어쩌다가 친해졌는지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도는 찌라시, 나무위키 같은 찌라시 그런 데서는 뭐 푸틴이 이 양반이 운영하던 레스토랑 갔는데 맛있어가지고 둘이 친해졌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오는데 그거 말이 돼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로. 아니 그러면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문재인 대통령은 단골 그 사장이 있으면 그 양반 뭐 정치인으로 세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아무튼 간에 이제 좀 그런 좀 확인이 명확하게는 안 되지만 어찌됐든 둘이 친해지긴 했다. 근데 여기서 좀 간컨피셜 이 양반이 사업을 꽤 잘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돈도 꽤 벌고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푸틴이 러시아 군부대 급식 있죠. 군 급식 그거를 납품하는 일을 그냥 줘요. 그거 진짜 앉아서 돈 버는 거 아시죠? 국방비리 같은 거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진짜 그 군납비리 관련해서 엄청 많았어요. 군납비리 그거를 얘한테 줬단 말이야. 얘 프리고진 아재한테 푸틴이 그거를 해가지고 이 양반이 신흥재벌이 됩니다. 프리고진이 이거를 보고 간다요는 오히려 푸틴 이 사람이 이 프리고진을 일부러 돈을 많이 벌게 하고 키워서 그 돈을 또 자기한테 뒤봐주게 돈줄로 쓰려고 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좀 요런 추정을 하는 게 오히려 낫겠어요. 오히려 좀 너가 나한테 말 잘 듣고 너가 나한테 돈 계속 받쳐 상트페테르부르크부터 푸틴이 얘의 그 프리고진 아재의 뒤를 봐준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좀 그 가능성이 꽤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좀 봐요. 오히려 좀 그게 좀 더 그럴듯하지 않나 싶습니다. 무슨 레스토랑 가서 푸틴이 이 사람 레스토랑 가서 음식 개 맛있어서 친해졌다 무슨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아무튼 간에 이후에 이제 푸틴이 러시아 대통령이 되죠. 그리고 계속해서 둘이 친하게 잘 지내요. 여기 프리고진 아재 있잖아 여기 그죠? 둘이 계속 친하게 지내. 근데 점점 돈이 쌓여가고 계좌에 돈이 넘쳐 흐르는데 계좌에 돈은 쌓이는데 주식하기는 싫고 이거 어떡하지? 이 돈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하던 이 프리고진 아재가 갑자기 이 우트킨 아재랑 같이 바그너 그룹을 운영하자는 어떤 그런 동업을 하게 돼요. 바그너 그룹은 우트킨 아재가 세웠지만 나중 가서는 프리고진 아재랑 같이 이제 동업을 하게 됩니다. 둘이 왜 동업을 하게 됐고 어쩌다가 동업을 하게 됐는지는 명확하진 않아요. 일단은 둘이서 잘하고 있었다 이 말이요. 자 여기서 근데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게 다 추정인데요. 푸틴이 왜 프리고진 아재가 저 바그너 그룹을 일을 하는 걸 또 내버려 뒀으며 푸틴이 또 밀어주던 사람 아닙니까? 어느 정도는 돈 벌게 하려고. 근데 여기서 간다요의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푸틴이 어찌되었든 러시아라는 국가에서 천년만년 대통령을 헤쳐먹을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러시아 군대 내에 파벌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파벌이 있다라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대통령의 말을 거스르는 게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쿠데타 각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상황이 수틀리면 푸틴하고 사이가 더러워지면 어떤 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쵸? 중앙 집권이 100%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만약에 간다요가 푸틴이야. 내가 독재자였어. 그러면 내가 대통령이 됐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파벌이 바글바글하게 있던 그 러시아의 군대의 파벌들이 다 내 말을 듣는다?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얘네들이 내 말을 듣게 하려면 돈을 쥐어주든 상부상조를 하든 뭘 헤쳐먹게 해주든 뭐를 해줘야 얘네가 내 말을 듣지. 그냥은 안 들을 것 같거든요. 자 게다가 나였으면은 사적인 친위 부대를 만들어서 나를 지키려고 했을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이 사람 천년만년 대통령 헤쳐먹으려고 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자기의 모가지가 날아가는 거를 미리미리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인이 바그너 그룹 같은 용병 부대를 일부러 키워줬을 가능성도 꽤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바그너 그룹이 본격적으로 그 이름을 알리게끔 일부러 만들어준 게 있어. 내가 볼 때 크림반도를 병합할 때 일부러 바그너 그룹을 써줬단 말이야 푸틴이. 그리고 나서 2014년부터 바그너 그룹이 갑자기 유명해져요. 그 전까지는 안 유명했어 별로. 그러니까 그런 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은 바그너 그룹을 일부러 키워준 정황이 좀 있다. 제가 볼 땐 좀 그런 게 있어서 좀 제 생각엔 좀 그래요. 여러분들은 뭐 자유롭게 생각하시죠. 자 어찌되었든 아무튼간에 이제 저 프리고진 아재는 바그너 그룹을 운영하게 되고 근데 웃긴 게 뭐냐면요. 바그너 그룹 처음 세웠다는 이 우트킨 아재 이 아저씨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몰라. 그냥 이 아저씨는 행방불명이야. 몰라요 그냥. 그러니까 그냥 바그너 그룹은 이제 그냥 이 프리고진 아재가 그냥 다 운영하고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모르지. 그 저 사람이 홍차를 먹고 뭐 암살이 됐다. 그 왜 암살됐는가? 그 이유가 또 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바그너 그룹 돈 꽤 잘 벌고 있었을 것으로 강력히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2014년에 러시아가 이 크림반도 해쳐먹을 때도 러시아 정부로부터 돈을 받아 먹었어요. 바그너 그룹이. 이후에도 아프리카의 정부군하고 그 반군하고 막 싸우는 나라들 많죠. 중동아랍이라던가 아니면은 간혹 이제 이 중앙아시아 쪽에서도 정부군만으로는 조금 힘든 지역이 있거든요. 이런 데에 전쟁이나 군대에 개입을 해서 바그너 그룹이 돈을 좀 쓸어 담고 있었다. 요런 얘기가 많아요. 지금 추정인데요. 일단은 바그너 그룹이 개입을 했다라고 거의 확실시 되는 나라들은 얼마나 갔는지 모르지만 말리, 알제리, 리비아, 차드, 수단, 콩고, 앙골라, 시리아 이런 데 다 저 바그너 그룹이 들어가서 돈을 받아먹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군대를 머릿수를 보냈고 얼마를 받아먹었는지까지는 몰라요. 그것까진 모르지만 어찌되었든 뭐 사방에 보내가지고 이제 돈 벌어먹고 있다. 좀 그렇게 볼 수는 있겠어요. 보통 여기 가서 뭐 하냐면요. 그 러시아 입장에서 뭐 예를 들어 A 국가의 정부군이 마음에 안 들어. 반군을 친러시아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반군이 대통령이 되면은 저 국가는 이제 친러시아 국가가 돼. 그러면 반군을 저 바그너 그룹이 가서 지원하는 겁니다. 돈 받아먹고. 반대로 다른 나라에서는 오히려 친러 정부가 이미 있어. 그럼 반군을 막아야 돼. 그럼 그 정부군을 이제 바그너 그룹이 도와준다거나 그러니까 러시아의 입맛에 맞게끔 돕는 거죠. 그리고 훈련이 안 되어 있어. 예를 들어 특정 국가의 군대의 장교급 사령관들도 전략 전술을 잘 몰라.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대로 전략 전술을 쓸 줄 알고 군사 훈련이 안 되어 있는 국가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국가에도 아까 말한 민간 군사 기업 저런 바그너 그룹이 가가지고 교육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했겠죠. 그죠? 자, 어찌됐든 이랬던 바그너 그룹이 러우 전쟁에도 이제 투입이 되는 겁니다. 작년이죠. 자, 처음에 러우 전쟁 시작되고 나서 처음부터 러시아 정부가 저 바그너 그룹을 적극적으로 투입시켰던 건 아니에요. 근데 전쟁 초기 기억나시죠? 러시아 정부가 더럽게 못 싸우는 거. 그래서 러시아가 가면 갈수록 쓸데없이 너무 이상하게 싸우고 군인들이 죽어나가니까 바그너 그룹을 이제 전방에 정말로 최전방 맞다이를 지금 당장 까야 되고 이제 그런 곳에 바그너 그룹을 아예 그냥 투입을 하기 시작해요. 동부라던가 이제 남부에도 지금 투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동부에 투입을 했어요. 근데 동부가 점점 힘들어지죠. 동부에서 점점 밀리고 러시아가 그러면서 이제 남부 쪽으로 더 투입을 하는 그렇게 이제 변화가 된 겁니다. 자, 근데 바그너 그룹이 개입이 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투입이 되고 나서 몇 달 뒤였던 2024년 5월 5일에 이 영상을 올립니다. 프리고진 아재가 개빡쳐가지고 탄약도 제대로 공급 안 되고 지금 뭐 하자는 거냐고. 쇼이고 게라시모 이 놈들 탄약 지금 안 가지고 오고 뭐 하냐고 니네. 탄약이 70%가 부족한데 이 개 같은 거. 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거 영상 하나 좀 보고 갈까요? Шойгу! Герасимов! Где боеприпасы? 근데 되게 저 멘트가 되게 쇼이고 게라시모 이 멘트가 이게 좀 성대모사 할 부분이 여기밖에 없어. 내가 뭐 따라할 데가 없어요. 러시아어라서 제가 뭐 따라하기가 좀 힘듭니다. 러정원 드립을 치네 자꾸. 핫도그 장사 좀 했다고 씨부레 그냥 자꾸 백종원 대표님하고 비교를 해요. 그건 아니지. 자, 프리고진 아재가 5월 5일에 개빡쳐서 저런 영상을 올린 거예요. 지금 탄약 공급 제대로 안 하고 뭐 하냐. 그리고 저 영상 이후에 또 올립니다. 탄약 공급 니네 계속 안 하면 5월 10일에 우리 바흐무트에서 싹 다 뺄 거야. 그 바흐무트가 여기예요. 6월 24일에 진짜 뺐죠. 5월 10일에 뺀다고 했는데 그때 이 프리고진 아재가 이거를 올리고 나서 하루 이틀인가 그 뒤에 탄약 공급을 받기로 협의를 했다. 제대로 공급받는 거로 협의가 됐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전장에서 계속 군대 안 빼고서 계속 전쟁에 임할 거다 라고 또 그 다음날인가 다다음날에 나와요 얘기가. 근데 이번엔 6월 10일에 쿠데타 일으키기 전입니다. 6월 10일에 이미 한 번 더 얘기를 했었어요. 러시아 정부랑 계약 안 할지도 모른다 우리. 자꾸 있다고 하면 요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2023년 6월 24일 빼요. 그게 그저께입니다. 요런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지금 러시아 국방부가 미사일 잘못 쏴서 우리 부대원들 2,000명이 죽었다라는 거는 프리고진의 사실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확인이 안 돼요 지금. 실제로 저 2,000명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지금 좀 제3자 미국 CIA 같은 정보기구 있잖아요. 정보기관 여기서라도 좀 얘기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아직 뭐 그렇게 좀 얘기가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좀 정보가 불명확해요. 근데 미사일로 2,000명 죽일 정도면 하나 가지고 안 되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저 몇십 개는 갈
발견해야 될 텐데 그래도 저거를 한두 발 날렸다고 갑자기 2,000명에 급사한다. 그거는 좀 개해반데 제 생각에는. 이것도 좀 불명확한 얘기긴 해요. 일단은. 자, 그리고 아까 앞서 말했지만 6월 26일 다 말을 해요. 프리고진 아재가. 나 살아있다. 벨라루스에서 지금 민간군산 기업 또 만들 거다. 그냥 나 새 출발할 거다. 개 같은 거. 내가 왜 쿠데타 일으킨지 아냐? 러시아 국방부의 군 내에서 우리 바그너 그룹을 해체하고 아예 흡수하려고 해서 개빡쳤다 라고 얘기를 해요. 6월 26일에 어제 얘기를 합니다. 바그너 2호점 바그너 2호점 드리블 아무튼 좀 요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리고 프리고진 아재가 공식적으로 이런 영상들을 올릴 때요 보면은 푸틴을 대놓고 지목하면서 욕한 적은 없어요. 계속해서 쇼이고 Шойгу! 게라시모프 Герасимов! 이 두 사람을 처벌해야 된다. 얘네 일 더럽게 못한다. 이 새끼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계속 쇼이구랑 이 게라시모프만 욕을 합니다. 그래서 간다요가 아까부터 얘기하는 더더욱 이런 추정을 좀 하는 것이 올바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러시아 국방부 내의 파벌. 이번 사태를 쿠데타나 반란이나 이런 거로 그냥 정리하기보다는 러시아 군내 파벌 견제 갈등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좀 저희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일단 저희 간컴에서는 이렇게 좀 보는데 여러분들은 좀 그렇게 안 보고 다른 의견이 있으실지 모르겠네요. 물론 이게 간다요 컴퍼니에서 지금 판단하는 것처럼 러시아 군내 파벌 견제 갈등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 지금 나온 정보들을 종합해 보면 좀 이런 생각이 든다. 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음모론이 너무 판을 쳤어요. 요 이틀 사이에 CIA가 개입을 했다. 뭘 보고 도대체 뭘 보고 잘났어 아주 지들. 뭘 커뮤니티에서 또 뭘 주워왔길래 도대체 뭔 똥글을 섞길래 도대체 아주 잘났어 딱 보면 모르냐. 딱 보면 모른다 이 새끼야. 뭘 보면 아는데 도대체 뭘 보면 도대체 뭘 봐서 이건데 뭘 보아서 도대체 어디를 봐가지고 이 젤렌스키가 나오고 나토가 나오고 CIA가 나오냐고. 그냥 던진 거잖아요. 그냥 던졌는데 얻어 걸리면은 내가 맞췄다 또 라고 만약에 그 던져가지고 얻어 걸려가지고 맞춘 인간이 맞춘 겁니까 그게 맞춘 거냐고. 그건 그냥 얻어 걸린 거지 어떻게 그게 맞춘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근거나 논리가 너무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자, 저희가 이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바그너 그룹이 해체가 됐대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보니까요 프리고진이 똑같아 하던 거대로 됐어요. 러시아 국방부로 흡수됐다. 프리고진이 상당히 진짜 싫어하던 냠냠이 됐어. 냠냠. 좀 그런 상황이 됐더라고요 진짜로. 물론 이게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그너 그룹의 병사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싹 다 흡수한 거냐. 말로는 흡수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진짜 명확하게 100% 다 흡수가 된 거냐 아니면 그냥 흩어지고 끝나는 거냐. 흩어진 거를 갖다가 그냥 몇 명 흡수했다고 싹 다 흡수한 것처럼 과장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니냐. 이것도 좀 불분명해요 지금. 이거 졸라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근데? 러시아는 법적으로 러시아 국가법상 용병부대 아니면 민간군사기업이 불법입니다. 불법인데 쓰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이 바그너 그룹도요 얘네 공식 사이트 들어가 보신 분 있나요? 들어가면은 이렇게 써있어. 비즈니스 및 경영 컨설팅, 출판, 연구개발, 항공장비 대여, 컴퓨터 장비 관리 뭐 이런 조잡스러운 걸 막 다 때려 넣어놔요. 그냥 써놓는 거야. 그리고 러시아 정부도 알아. 얘네가 바그너 그룹이 이런 거 하는 데가 아닌 걸 알지. 아는데 이제 푸틴이랑 같이 해먹고 막 그런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내버려 둔 거죠. 그리고 이런 바그너 그룹, 용병 그룹을 러시아 같은 국가들이 쓰기가 편한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 러시아가 뭐 시리아에 개입하려고 해. 근데 러시아 군대를 직접 보냈어. 그럼 러시아가 개입한 거잖아요. 근데 바그너 그룹 같은 용병 부대가 개입했어. 나중에 근데 문제가 터졌어. 그러면 우리는 모르는 일이야. 얘한테 물어봐. 얘네한테 물어봐. 우리는 몰라. 얘네 불법이야. 우리 러시아 법적으로도 불법이야. 용병 부대는. 아유 무슨 뭐 시리아에 뭐 씨부레 우리 러시아 부대 군대가 직접 들어가고 택도 없는 소리지. 라는 그렇게 좀 쌩까면 그만이거든요 이게. 좀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용병 부대를 쓰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 꼬리 자르기 하려고. 그렇지 발뺌하기 좋으니까. 근데 아까 어떤 분이 얘기했어요. 쟤네 네오나치다. 아주 좋은 말입니다. 자, 지금 우크라이나의 아조프 연대 그리고 러시아의 용병 기업인 바그너 그룹이 있습니다. 얘네 둘 다 네오나치 얘기를 많이 들어요. 지금 네오나치 얘기가 왜 자꾸 나오냐면요. 일단은 이런 아조프
아조프 현대나 바그너 그룹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는 정말 정상적인 루트와 평범하고 아주 전략 전술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그런 군대 내에서의 여러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전역한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일반 병사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비율로 취업이 안 되는 사람. 왜 안 되겠어요? 범죄를 일으켜서 교도소 들어갔다 나왔거나 아니면 극단적인 사상과 민족주의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진짜 저들을 다 때려 죽여야 된다라는 아주 위험한 사상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우길기 프사로 구지구대하고 다니는 애들 있죠. 자기가 친구가 없고 엄마 아빠는 피눈물 흘리고 제발 밖에 나가서 일 좀 하라고 하는데 엄마 아빠한테 대들면서 집구석에서 술 처먹고 담배 피고 푹푹 피면서 롤이나 쳐하고 이런 커뮤니티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너무나 안타깝지 않아요 진짜로. 그러면서 점점 극단적이고 이상한 사상에 매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사회적 격리가 되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사회적으로 팽당하고 격리가 되어 있고 분리감을 느끼고 집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커뮤니티만 하는 사람들일수록 이상한 사상에 빠지는 경향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런 것도 이상할 게 없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은 아조프 현대와 바그너 그룹 자체가 네오나치라고 얘기하는 건 좀 과장이라는 거예요. 다만 이 안에 들어가서 피 터지게 싸우고 전쟁에 나가고 그러려면은 이런 애들도 돈 주고 데려와가지고 쓸 필요가 있다라고 돈 벌라고 지들이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전부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아 그리고 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TV 연설을 라이브로 했습니다. 어떤 멘트를 날렸느냐? 조국을 배신했다. 우리 얘기하지 마세요. 얘기하지 마세요. 언급도 하지 마세요. 왜 이래? 선 넘네 얘네 진짜. 자, 우리 국가를 배신했다. 모든 협박과 혼란, 실패할 운명이었다. 무슨 운명까지 얘기를 해? 실패할 운명이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요 정도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요런 걸 보면은 일단은 푸틴 아저씨가 푸틴이 프리고진 아재를 지금까지도 좋게 보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이미 좀 서로 좀 이제 갈라설만치 다 갈라선 게 아닌가? 요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자, 이번 사태는 조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서 다시 결론을 얘기하면은 저희 간컴에서는 러시아 군 내부의 파벌 갈등이 아니었는가. 요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속보가 끊임없이 나와요. 너무 왁자지껄하고 정신없을 정도로 막 튀어나와서 저도 정신이 없더라고요. 쇼이구 게라시모프 한번 해달라고요? 별걸 다 해달라고 하네 이 양반들 이제. 쇼이구 게라시모프. 자, 러시아 쿠데타 관련된 방송을 바로 어제 했어요. 근데 푸틴이 아예 관련 입장을 다 밝혔습니다. 어제 제가 방송을 한 날에 어제 군인들 2,500명 앞에서 푸틴이 아예 얘기를 해요. 클렘린궁 주변에 군인들 2,500명 쫙 깔아놓고 광장에 세워두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어제 뭔 얘기를 한 거냐 지금. 일단 26일이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월요일이에요. 그 월요일에 푸틴이 TV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단 이런 얘기를 합니다. 프리고진이랑 같이 반란을 했던 그 바그너 그룹 지금이라도 멈추면 다 선처하고 봐줄 거고 가족들에게 모두 다 돌아갈 수 있고 그리고 원하면 벨라루스 러시아 바로 옆에 있는 벨라루스로도 갈 수 있게 해주고 모든 거를 이 약속을 지킬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어제죠. 28일 푸틴이 대낮에 이제 2,500명 그 군인들 앞세워놓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바그너 그룹의 군사들에 대해서는 병사들에 대해서는 모든 걸 선처할 것 같기는 한데 프리고진에 대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푸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프리고진 이 사람 지난 1년 동안 러우 전쟁과 관련해서 2022년 5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860억 루블을 받아먹었다. 러우 전쟁 잘 수행하라고 지가 줘놓고서 또 이제 와가지고 뭐라고 하네요. 그죠? 루브라가 지금 오늘 기준으로 얼마인지 봅시다. 16원 정도로 하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860억 루블이에요. 여기서 16원을 곱해볼게요. 그러면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3,700억입니다. 그죠? 일단 1년 동안 이렇게 받아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가 주고 싶어서 또 줘놓고서 이제 와서 또 뭐라고 한 건데 이것도 프리고진 지금까지 우리 러시아 군대에 군납, 급식 군납을 하면서 1년에 800억 루블씩 받아 먹었어. 이건 또 얼마냐? 1조 2,800억이네요. 그러면 플러스 하면은 얼마야 이게? 2조 6,500억이네요.
와우, 엄청난 돈을 받아먹고 있었네. 군납이 어마무시합니다. 군납비리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이제 조사 시작할 거다. 우리나라 국세청 세무조사급 발언이죠. 얘가 지금 바그너 그룹과 프리고진한테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프리고진 얘가 도대체 이 돈을 어디에 어느 흐름으로 뭘 어떻게 했는지를 다 조사할 거다. 아마도 이 얘기를 한 거는 바그너 그룹 내부에서 프리고진을 아직도 따르려고 하거나 푸틴에 대해서 반발심이 있는 사람들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조사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프리고진 많이도 해먹었다. 바그너 그룹의 꽤 고위층 사람들한테도 나눠준다더니 제대로 안 나눠줬구나. 지만 헤쳐먹었구나. 이런 여론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요거를 좀 퍼뜨려서 바그너 그룹 안을 완전히 그냥 와해시키고 이제 그러려고 개판 만들려고 아마 요런 수를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물론 가능성입니다. 왜 푸틴이 저걸 갑자기 조사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분명한 건 몰라요. 아무도. 그러나 제 생각에는 아마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바그너 그룹이랑 러시아 군대랑 실제로 교전이 있었나 봐요. 올라왔잖아 어제. 그저께부터 바흐무트에서 로스토프 나도누를 통해서 파블로스크, 보로네시, 옐레츠까지 올라왔잖아요. 올라왔는데 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제 러시아 군대랑 교전이 또 있었나 봐요. 근데 잘했다. 너무나 잘했다. 프리고진 이 반란군 세력 잘 조졌다. 공로를 취해야 한다. 이런 멘트까지 푸틴이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프리고진과 푸틴의 관계는 그냥 아예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이제는 현재 러시아에 대해서, 러시아라는 국가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언론 또 전문가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러시아의 푸틴 정권이 불안정하다. 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요거에 반대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항상 언론 기사를 볼 때는요. 한쪽 얘기만 우후죽순으로 막 쏟아질 때가 있어요. 지금처럼 좀 걸러들을 필요가 있어요. 물론 지금 좀 푸틴 정권이 불안정해진 건 맞아요. 그 전에 비하면. 그러나 이거를 지금 당장 무너질 거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 얘기도 나왔더라고. 중국 같은 국가들도 러시아랑 관계가 괜찮았는데 푸틴 정권이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애매해질 것이다. 중국도 푸틴 믿고 러시아랑 친했던 건데 앞으로 푸틴 정권이 불안정해지면은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가 애매해지고 시진핑이 푸틴을 버릴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더라고요. 언론에서. 근데 이거는 좀 지켜보죠. 자, 일단 지금 중요한 건요. 프리고진이죠. 바그너 그룹이고요. 이 바그너 그룹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이 바그너 그룹 군인들이 지금 러시아 정부가 명확하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너네들 이제 프리고진 망명 갔으니까 벨라루스로 이제 니네 바그너 그룹에 있던 병사들은 군인들은 가족한테 들어가든 돌아가든 아니면 러시아 군대로 흡수돼도 돼. 아니면 벨라루스로 가도 돼. 마음대로 해. 일단은 중요한 건 바그너 그룹은 해체야. 일단은 바그너 그룹에 소속감을 느끼고 있는 병사들이 있을 텐데 그 병사들이 갑자기 소속감이 없어지면 붕 뜨거든요. 그래서 너네들이 여러 길로 가도 돼. 벨라루스로 가가지고 다시 프리고진한테 찾아가서 그 바그너 그룹 그 2호점 벨라루스에서 프리고진을 차린다는 거를 보고서 가든 말든 마음대로 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은 러시아 정부가 지금 이 바그너 그룹을 아예 흡수를 분명히 하겠다라기보다도 여러 가지로 좀 열어둔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얘기도 덧붙여서 있어요. 바그너 그룹이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한 건 아니다. 프리고진이 혼자 설쳐된 거다. 지금 모든 덤탱이를 프리고진한테 씌우고 끝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대신 프리고진 밑에 있던 너네들도 나 푸틴 그리고 러시아 국방부한테 개기지는 마 요런 상황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완전히 프리고진 한 명한테 다 덤탱이 씌우고 프리고진만 등신 만들어서 러시아 내부에서 프리고진 한 명만 그냥 숙청하면 끝나게끔. 왜냐면 지금 러우 전쟁 상황에서 구지구태여 잘잘못을 따져가면서 러시아 내부에서 누구 조지고 누구 조지고 누구를 감옥 보내고 이런 거 많이 하는 게 러시아에게 별로 좋을 게 없거든요. 조용히 빨리 그냥 제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푸틴도 괜히 바그너 그룹에 누군가를 조졌어. 이번에 반란군에 가담했던 모든 사람을 다 축출해내가지고 조졌어. 그럼 러시아 내부의 군대라던가 여론만 혼란스러워질 일이잖아요. 그럼 러우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러시아의 입장에서 좋을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프리고진만 조져서 끝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이 얘기하면서 또 마지막에 이 얘기를 했어요. 바그너 그룹 대다수의 군인들도 우리 러시아 우리 조국을 위해서 헌신한 애국자들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여러모로 볼 때 그냥 프리고진 하나 조지고 끝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푸틴이 연설을 하니까 프리고진이 바로 또 텔레그램에 또 글을 올립니다. 나는 항의를 하려고 이렇게 그냥 올라갔던 거지 정부를 전복하거나 내란을 선동하거나 쿠데타와 반란을 하려고 했던 게 전혀 아니다 라고 프리고진도 얘기를 해요. 이제 와서 지금 이 여론전은요 프리고진
입장에서는 원래 바그너 그룹에 있던 세력이 벨라루스로 넘어와서 본인이 또 흡수를 해가지고 바그너 그룹 같은 거를 또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프리고진이. 근데 이 바그너 그룹에 있던 그 병사들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제 세무조사 들어가지 않습니까, 프리고진 아재? 2조가 넘는 돈을 받아먹은 거를 프리고진이 다 헤쳐먹었다는 식으로 러시아 정부가 발표를 해버렸어요, 예를 들어. 그럼 그 바그너 그룹의 원래 프리고진을 따르던 사람들도 이제 안 따를 거란 말이야. 러시아의 바그너 그룹이 작살 나든 말든 간에 그건 둘째치고 프리고진이 재기를 꿈꾸는 것 자체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상황을 지금 러시아도 여론전을 펼쳐서 만들려고 하는 것 같고, 프리고진도 그 상황까지는 안 가게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좀 그런 거를 좀 여론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 간피셜 추정이다. 간피셜 추정. 이거는 지금 전문가들도 다 추정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추정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뭐예요 지금? 이번 사태의 과정을 정리해보면은 원래는 친했어. 그리고 푸틴이 프리고진을 키워줬어. 둘이 많이 잘 헤쳐먹었겠죠? 아마 푸틴이 프리고진 돈 벌게 해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진짜 아닌 게 분명해졌습니다. 푸틴 입에서 별의별 말이 다 나왔잖아요 이제. 근데 푸틴이 프리고진을 왜 저렇게까지 아예 조질라고 반란을 일으킬 때까지 내버려두고 방임을 하고, 왜냐면 프리고진하고 개인적으로 통할 관계란 말이야 푸틴은. 그것조차 안 하면서 일부러 방관하고 내버려뒀는지는 분명하지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요거는 분명하지 않다. 여기선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죠. 뭐 예를 들어 푸틴 입장에서 프리고진이 너무 커지는 게 본인에게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저는 이게 좀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쇼이구! 게라시모! 얘네가 이간질을 했다. 또 이랬을 수도 있죠. 저는 좀 이번에 좀 더 걸고 싶은데, 뭐 여러분들도 자유롭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좀 이게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 지금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이 두 가지 정도? 아니면 뭐 진짜 요것도 뭐 감히 반란을 해? 근데 푸틴이 저 프리고진이 언젠가 열받아가지고 반란이라던가 쿠데타를 일으킬 것까지도 불만이 쌓이고 있었던 거를 푸틴이 모르고 있었을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반란을 통해서 그냥 푸틴이 프리고진을 미워하게 됐다. 그거는 좀 아닐 것 같아요. 애초에 이거는 좀 가능성이 좀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간질을 푸틴이 왜 당하냐는 얘기하시는데요. 이 이간질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아무것도 없는 거로 이간질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이런 얘기를 했어. 예를 들어 내가 쇼이구랑 게라시모프야. 푸틴 형 그거 아셈? 지금 프리고진 저새 돈 존나 받아쳐먹으면서 제대로 전쟁도 수행 안 하고 탄약 부족하다고 그렇게 돈을 줬는데 또 탄약도 내놓으라고 하고, 그냥 저 새끼 우리가 볼 때 탄약 준 것도 뒤로 빼돌려서 팔아먹을 수도 있고, 저 새끼 뭔 짓 하는지 몰라. 쟤 지금 솔직한 얘기로 바그너 그룹 이용해가지고 러우 전쟁에서 제대로 수행하고 있음? 제대로 못하잖아 형. 쟤 능력도 또 없으면서 돈만 받아 먹으려고 계속 저지랄 하는 거야. 푸틴 형 정신 차려야 돼. 얘한테 언제까지 돈 갖다 바치면서 얘한테만 맡길 거야 라고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간질이 통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간질이라고 하는 건 뭐 단순하게 무슨 뭐 형 저 새끼 존나 같지 않아? 뭐 이런 느낌으로 하진 않았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간질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완벽하게 구라만 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푸틴 같은 사람이요 의심이 엄청 많아요. 독재자 아닙니까? 독재자들은요 의심이 많아요. 그래서 숙청도 많이 하는 거예요. 푸틴 같은 사람들도 의심이 많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의심이 많다 보니까 약간의 어떤 그 트집만으로도 굉장히 크게 의심을 가질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전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김재규 중정부장이 박정희 대통령 암살하기 전에 직전에 각하 정치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그 전에도 갈등이 좀 있었고, 왜 그런 얘기가 나왔겠어요? 박정희 전 대통령도 의심 많았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가 독재자들에 대해서는 그런 게 또 있어요. 지금 여러 정황을 볼 때 이게 저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푸틴이 러시아 국방부를 장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맞구나. 본인이 제대로 컨트롤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지금까지 아니었는데. 좀 요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야, 이게 근데 실체가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이번 일을 통해서. 이런 여러 정황과 이런 상황들이 펑펑펑펑 터짐으로써 저 푸틴이라는 사람이 진짜 러시아의 국방부와 거래를 하는 느낌으로 관계가 있을 가능성도 높겠다. 제대로 장악을 못하고 제대로 컨트롤을 못한 군 통수권자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저 사람이 지금 제대로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러시아 군대가 앞으로도 신뢰를 못 받고, 러시아 군대가 앞으로도 파벌 싸움 때문에 저지랄 날 수가 있겠구나라는 가능성이 또 열려 있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또 2차, 3차, 제2의 프리고진, 제3의 프리고진 없겠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도 좀 가능성을 좀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만 오늘 얘기하고 방송을 끝내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 아재가 갑자기 튀어나와요.
네, 여기까지 이제 적고 오늘 얘기 끝내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이 아재와 관련되어 있는 속보가 빵빵빵 또 터집니다. 이 아저씨 누구예요? 벨라루스 대통령이죠. 루카셴코. 루카셴코. 지금 이런 가짜뉴스급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쩜 또 그렇게 동시에 튀어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언론 통해 가지고 이 뉴스가 일단 떠요. 러시아 모 고위급 관계자에 의하면 프리고진이 체포돼서 구금 중이다. 갑자기 이 뉴스가 뜨더니 바로 그 다음에 프리고진과 바그너 그룹 사람들이 벨라루스에 온 걸 환영한다. 그리고 그들이 벨라루스에서 지내는 비용은 우리 벨라루스 정부가 다 대줄 거다. 또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요거는 이제 나가리 된 것 같습니다. 프리고진이 체포돼서 구금이 됐다는 좀 나가리 된 것 같아요. 왜냐면 루카셴코 입에서 저 말이 나왔잖아요. 지금 루카셴코 입에서. 그리고 루카셴코가 굉장히 디테일한 다양한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오늘인가요? 오늘 낮엔가? 다양한 얘기를 했는데 푸틴이 프리고진을 진짜 죽이려고 했다. 그리고 나는 푸틴에게 이런 성급한 행동을 하는 거를 자제를 촉구한다. 요 얘기까지 합니다. 벨라루스 대통령 입에서 이 얘기까지 나와요. 물론 벨라루스 루카셴코가 지금 프리고진을 받아주고 저렇게까지 해주는 이유가 프리고진이 원래 가지고 있던 돈 여러 가지 빨아먹을 구석이 많잖아요. 프리고진이 이런 것 때문에 두둔해 주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리고 쇼이고 게라시몹 그러니까 루카셴코가 좀 입이 싸. 루카셴코가 좀 보니까 입이 싸더라고. 좀 이거를 대놓고 얘기한 거야. 공개적으로 다 내가 프리고진한테 이렇게까지 얘기했다. 야 푸틴이 쇼이구랑 게라시모프 너한테 내줄 것 같냐고. 말도 안 된다. 싸우지 마라. 쿠데타 일으키지 마라라고 프리고진이 그렇게 좀 반란과 쿠데타 각을 보고 있을 때 나 루카셴코가 프리고진한테 전화해가지고 이 얘기까지 내가 했다라고까지 엄청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양반이. 벨라루스의 루카셴코 대통령의 오피셜로 프리고진 환영한다. 내가 지켜줄 거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내가 싸우지 말라고 중재까지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이 상황에서 프리고진이 갑자기 뭐 러시아에 체포됐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좀 그건 좀 개소리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들어본 이 속보 뜬 것만 해도 어때요? 지금 내일 또 뭔 말 나올지 몰라 지금. 그래서 지금 확실하게 지금 뭘 얘기할 수가 없어 지금. 근데 사실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겠지만 푸틴이 홍차를 좋아해요. 푸틴이 홍차를 좋아해. 이 양반은 독재자면서 동시에 본인한테 반기를 든 사람을 가만히 둘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제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 나온 러시아 전문가들 몇몇에 의하면 푸틴은 계속해서 프리고진을 없애려고 노력할 것이다. 계속해서 홍차 먹이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계속해서 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해요 지금. 근데 반대로 루카셴코는 내가 보호해 줄 거고 내가 계속해서 이제 프리고진과 친하고 푸틴 너도 프리고진 더 이상 공격할 생각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지금 러시아랑 벨라루스가 푸틴이랑 루카셴코가 관계가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서 재미있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오늘. 벨라루스는요 1990년대에 러시아를 먹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벨라루스는. 자 지도 좀 볼게요. 벨라루스가 지금 여기입니다. 요만한 나라예요. 근데 러시아가 지금 이만해요. 벨라루스는 이만해요. 우크라이나보다도 작아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 아저씨 루카셴코 대통령 아닙니까? 이 사람 벨라루스 초대 대통령입니다. 94년도부터 지금까지 루카셴코예요. 저랑 몇 살 차이 안 납니다. 대통령 해먹은 기간이. 이 사람은 푸틴보다도 독재자 정치 선배예요. 푸틴보단 2살 어려. 근데 54년생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이 사람도 많이도 해먹었어. 94년도부터 해먹었으니까. 지금 벨라루스가 러우 전쟁과 관련해서 러시아랑 협조를 하고 러시아랑 벨라루스가 좀 관계가 괜찮고 좀 그런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99년에 루카셴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연맹국? 1999년에 루카셴코가 러시아랑 벨라루스 연맹국 만드는 거 어때? 실제로 이런 말을 해요. 벨라루스가 백러시아라는 뜻이에요. 백러시아. 벨라루스가 이런 뜻이야. 어찌됐든 벨라루스도 루스예요. 루스가 뭐야? 러시아잖아요. 러시아가 루스예요. 루스가 러시아고. 그리고 벨라 플러스 루스야. 벨라러시아야. 벨라러시아. 옛날부터 러시아랑 벨라루스는 교류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국경도 진짜 없을 정도였어요. 옛날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러시아랑 벨라루스 사람들은 국경을 진짜 지들 멋대로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어. 근데 속으로는 전혀 사이가 좋지도 않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러우 전쟁과 관련해서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러시아랑 벨라루스가 같이 협력해서 러우 전쟁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것도 언제 얘기가 바뀔지 모릅니다. 지금 둘이 협력을 하는 것 같지만 협력을 안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싸운다? 근데 러시아는 왕 따라서 혼자 우크라이나랑 싸운다? 이거보다는 러시아랑 벨라루스가 같이 편을 먹고 싸운다고
하면은 러시아가 덜 불안정해 보이고 덜 불리해 보이고 좀 괜찮아 보이고 막 이런 게 보이잖아. 대외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서로 그냥 말로만 그냥 협력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벨라루스는 제 생각인데요, 지금도 러시아를 포기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아저씨가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얼마 안 되어서 벨라루스가 생기고 그때부터 해먹은 거란 말이야. 이 아저씨가 벨라루스란 나라에서. 근데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러시아 연방공화국이란 국가는 진짜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고 내부 정치도 정말 개판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 벨라루스가 러시아를 먹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발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서로 친해 보여. 민족적으로도 좀 겹쳐있는 게 많아요. 대외적으로 외부에 보여주기에도 친해 보이고, 그러나 속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러우 전쟁에서 러시아가 점점 힘들어지는 게, 이 상황에서 만약에 러시아가 더 힘들어지면 벨라루스 입장에서는 푸틴 모가지 칼 들이밀면서 야 넘겨 모르는 거라는 거야 이게. 벨라루스도 지금 러시아를 어느 정도 집어삼킬 수 있는 찬스라든가 이런 걸 아직도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지금은 러시아가 워낙에 핵무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근데 개별적인 나라로 보면 안 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먹는 것처럼 벨라루스를 러시아를 먹으려고 하는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제 생각에 루카셴코는 어차피 벨라루스와 러시아의 민족이 겹쳐요. 겹치는데 국민 여러분, 푸틴 같으시죠? 이제 저한테 맡기시는 거 어때요? 요런 느낌으로 먹으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란 얘기라는 거지. 제 얘기는 무력으로 침공을 벨라루스가 감히 러시아로 쳐들어가서 먹는다 이런 느낌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를 기다린다는 얘기가, 무력 충돌하면은 벨라루스가 이기기가 힘들어요. 러시아를. 아무리 그래도 러시아가 방공망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데. 그래서 이 양반도 그런 느낌으로 러시아를 먹으려고 하진 않을 것이다. 인물이 없어가지고 윤석열, 이재명 대선 때 둘 다 짜증난다는 얘기가 나왔던 거 아닙니까? 푸틴이 짜증나요. 푸틴이 싫어졌어요. 근데 푸틴 다음에 누가 대통령을 해야 될까? 봤는데 얘가 그나마 괜찮아 보이네라면은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느낌이에요. 윤석열 싫어한다고 김정은이 우리나라 대통령 하기, 그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러시아 사람들한테 뭐 루카셴코가 엄청나게 뭐 지지율이 지금 높고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그 정권에 대한 어떤 장악력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루카셴코도 독재자고 자기들 국민들 개패듯이 패가지고 막 민주화 시위하면 다 잡아가지고 족치고 막 그러거든요, 이 사람도. 근데 한편으로 러시아 사람들은 그거는 그렇고 우리 소련뽕 좀 채워줘가 더 중요하단 말이야. 소련뽕이 굉장히 중요해요. 과거에 미국과 견줄 정도로 엄청난 국가였던 그 소련, 그 뽕 좀 채워줘가 굉장히 중요해, 러시아 사람들한테는. 그러다 보니까 민주화냐 아니냐 그런 것만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푸틴이 민주주의 지금 파괴하고 독재하는 거 러시아 사람들도 알아요. 러시아 사람들도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안돼. 물론 무조건적으로 푸틴 빨아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젊은 세대들은 푸틴이 잘못됐다는 걸 안돼. 다만 그래서 푸틴 말고 누가 할 건데, 요런 느낌이에요. 푸틴이 민주주의 파괴하는 거 우리도 안다. 근데 쟤 아니면 누가 할 건데, 쟤 아니면 누가 미국이랑 맞대아이를 깔 정도로 자신감 있게 얘기하겠냐 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지금 러시아에서 정치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자꾸 뭐 박정희 전두환 정권을 거치면서 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해서 그 독재자를 끌어내린다, 자꾸 이런 식으로만 그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나라를. 나라마다 정치적인 문화, 상황, 분위기, 국뽕에 대한 어떤 그 시각조차도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자꾸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우리나라식으로 자꾸 다른 나라를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러시아는 러시아로 봐야죠. 러시아는 러시아 사람들의 머릿속을 보고 봐야지.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이런 정서가 많기 때문에 달리 볼 필요가 있다. 그 사이에는 지금 루카셴코가 언제 설칠지 모른다. 물론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루카셴코가 무슨 뭐 푸틴을 정권을 무너뜨리고 지가 해쳐먹으려고 대놓고 막 설친다 이런 느낌은 지금은 아니죠. 근데 이번에 루카셴코가 프리고진노 벨라루스로 와. 그리고 바그너 그룹 애들도 최대한 많이 데려와. 우리나라 군대로도 쓰자. 우리도 꽤 괜찮은 군사적인 어떤 강국으로서 되는 거야. 우리도 전쟁 수행 능력이 꽤 괜찮은 나라가 되는 거야. 이런 느낌. 어떻게 보면은 바그너 그룹을 지금 루카셴코가 먹겠다는 거는, 프리고진을 데려왔다는 거는 러시아의 국방력의 한 축을 담당하던 세력을 루카셴코가 먹은 거예요. 달리 말하면 러시아의 국방력은 약간 내려간 거고, 반대로 루카셴코 대통령이 대통령 해먹고 있는 벨라루스의 국방력은 약간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오늘은 일단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푸틴이 프리고진이 쿠데타를 일으키게 일부러 만든 거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 어디서 또 커뮤니티에서 개소리가 나오는지, 알파고 신하 씨가 터키 튀르키예의 국정원 같은 그 정보원 활동을 하신 그 몇몇 분들을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통해서 저도 들은 건데요. 이 도시에 핵무기가 있었다
없다고 합니다. 물론 확인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핵무기가 어디 있는지를 웬만하면 함구하거든요. 국가들이 어디 있는지 밝히진 않아요. 근데 바그너 그룹이 그 핵무기가 있는 그 도시까지도 먹기 직전이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물론 핵무기를 그냥 쏴갈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크렘린궁에 있는 코드, 암호 이게 있어야만 쏴갈길 수 있게끔 되어 있긴 한데 어찌되었든 그 핵무기를 장악하고 가지고 협박할 수도 있는데 바그너 그룹이 그런 위험성까지도 떠안으면서 저 프리고진이 일부러 쿠데타를 일으키게 만든 다음에 나중에 조져야지 저걸 명분으로 푸틴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렇게 생각했다? 그거는 좀 제 생각엔 말도 안 돼요. 와, 핵무기까지 먹는 거를 내버려 두면서 그걸 명분으로 쟤를 조져야지라는 생각을 했다? 그거는요 제 생각엔 상식적인 선을 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소리가 이제 더 이상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좀 너무 좀 무모한 발상이다. 그거는 제 생각엔 좀 그래요. 자,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냐면 뭔가 알맹이가 없죠. 뭔가 알맹이가 없어요. 왜? 지금 또 언제 어디서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뭐가 언제 어디서 나도 몰라. 이제 속보가 또 언제 뭐가 또 뜰지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딱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사람이 러시아 전 총리예요. 2023년 7월 2일에 러시아 전 총리가 우리나라 SBS와의 인터뷰에서 프리고진이 반란을 일으킨 사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 총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프리고진이 이번에 반란을 일으킨 거를 보고 푸틴 정권의 붕괴를 알리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 이 양반이 러시아 전 총리인데 지금 야당 지도자입니다. 이 양반 지금 러시아에 없어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몰라. 러시아를 작년 2022년에 떠서 망명을 갔다고 해야 되나? 지금 좀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으면서 바깥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양반은요 다음 러시아 대통령 선거 같은 거에 나가고 싶어하는 사람의 입장이에요. 러시아에서 푸틴 정권이 몰락하는 거를 너무나 원하고 러시아의 민주화가 오면은 다음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는 입장입니다. 어찌됐든 푸틴이랑 같이 정치를 하던 사람이란 말이야, 이 사람이. 근데 이제 와서 이제 좀 갈라서가지고 야권 지도자가 돼서 마치 좀 어떤 이미지가 되어 있냐면 러시아의 민주화를 원하고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처럼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양반의 입장에서 표현하는 거는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5월 30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달 조금 더 전이에요. 한 달밖에 안 됐을 때입니다. 누구야? 오른쪽 누구야? 벨라루스 대통령이죠? 루카셴코. 저 양반이 5월 30일에 죽었을 것이다라는 뉴스가 나옵니다. 이 양반이 어찌되었든 지금 1994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벨라루스에서 대통령을 계속 해먹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5월 30일에 이 양반 있죠. 이 양반이 벨라루스의 야당 정치인입니다. 이 사람이 5월 30일에 트위터에다가 글을 올려요. 이 사람도 지금 벨라루스에 없어요. 이 사람도 지금 벨라루스에 없어. 벨라루스에서 나가가지고 딴 데 가 있어 지금. 그리고 벨라루스의 민주화를 위해서 열심히 이제 노력하는 좀 그런 입장인데 이 양반이 5월 30일에 뭐라고 하냐면 루카셴코가 5월 30일에 러시아 가서 푸틴을 만난 다음에 독극물을 먹고 입원해가지고 지금 쓰러져 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좀 멀쩡하게 살아있죠? 이게 좀 뭔 상황이야 지금. 이 언론도 좀 문제인데요. 언론도 그 상대방이 어떤 입장에서 지금 어떤 주장을 하는 거고 뭘 원해서 그 주장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논설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 걸 그냥 다 썰어버리고서 그냥 푸틴은 이제 뭐 정권이 작살날 것이다. 얘는 죽었다. 뭐 이러면은 그 말을 다 좀 신뢰하는 게 좀 아니잖아요. 개바 아닙니까?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걸 우리는 좀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간다요도 러시아든 벨라루스든 민주화되면 좋죠. 좋은데 그 민주화 되자마자 내가 대통령 해야지, 내가 정치해야지 이런 거를 계획이나 설계로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100% 다 받아들이는 건 좀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지금 러우 전쟁과 관련해서 가짜 뉴스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러시아가 불리하다, 러시아 작살났다 그런 뉴스들이 좀 더 주로 많이 보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주장 이런 걸 좀 잘 보도를 해주죠.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도 과장해서 본인들한테 유리한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고 러시아도 본인들이 하나도 불리한 게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게다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서로 지금 가짜 뉴스를 너무너무 많이 뿌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잘 봐야 됩니다. 너무 막연하게 그냥 뉴스에서 얘기하는 거를 고지고대로 지금 들을 상황은 아니에요. 이 둘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해서. 자, 그리고 현재 자본시장은 러시아의 정치가 굉장히 불안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루브라가 지금 14원대까지 떨어졌어요. 개 쌉떡락한 거죠 정말로. 러우 전쟁 직전에 루브라가
15원이었습니다. 15원. 근데 러우 전쟁이 터지면서 8원, 7원까지 떨어져요. 그리고 다시 20원까지 회복이 되고 또 지금 점점 작년 말부터 23원 찍고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14원대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시장을 러시아의 정치가 실제로 좀 불안정한 거 아닌가라고 보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쿠데타 일으키신 분이 있죠? 반란 일으킨 프리고진 아재, 이 아재. 지금 이 아재든 푸틴이든 간에 둘 다 정치인 대 정치인 느낌입니다. 푸틴은 원래 정치인이었으니까 그렇다 쳐도 이 양반도 사실상 정치인이랑 똑같아요. 지금 프리고진이 최근에 나 살아있어 라고 또 텔레그램에 글을 올리세요. 나 살아있어. 텔레그램에 본인의 생존을 밝히는데 이번에 요 경로 보이시죠? 바흐무트에서 로스토프 나도누 그리고 파블롭스크 보로네시 옐레츠까지 갔다가 빠꾸치죠? 유턴한단 말이야. 프리고진 아재가 쿠데타 일으켰다가 여기에 바그너 그룹이 25,000명 정도 있었는데 그중에 다 참여한 게 아니에요. 저 반란에 10,000명 이하로 참여를 한 것처럼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프리고진 아재가 지금 텔레그램에 음성을 그저께 올렸어요. 또 이건 쿠데타가 아니다. 난 쿠데타 안 했다. 정의를 위한 행진이었다. 저걸 어떻게 정의를 위한 행진이라고 포장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아마도 바그너 그룹에 지금 소속이 되어 있던 사람들이 벨라루스로 넘어오게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러시아 내부에서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지지를 지금 철회하고 있는 것들을 좀 막기 위한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도를 가지고 지금 정치질을 하는 거죠. 이 양반도 우리는 반역자들과 싸우고 러시아의 결집을 위해서 행동을 했을 뿐이다. 반역자와 맞서 싸우고 러시아의 결집을 위해서 우리는 행동을 한 것이다. 이 반역자가 누구예요? 쇼이구, 게라시모프. 이 두 명을 이제 반역자라고 지금 보는 거죠. 푸틴을 언급을 하면서 지금 반역자라고 얘기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 둘을 지금 계속 꼬집는 거야. 이 양반은 쇼이구, 게라시모프를 이 둘을 지금 미친 듯이 꼬집고 있어요. 지금 이 양반은 러시아를 정말로 그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이 반역자 두 명을 내가 맞서 싸우려고 했을 뿐이고 러시아의 결집을 위해서 노력했을 뿐이지 내가 무슨 쿠데타나 반란 뭐 정부를 전복시키고 난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그저께 프리고진이 했는데 푸틴은 또 뭐라고 했습니까? 바그너 그룹은 애국자다. 반란을 일으킨 당사자 아닙니까? 당사자 어떻게 보면은 바그너 그룹에서 프리고진 끼만 지금 나댔지 바그너 그룹의 대부분의 우리 그 러시아 우리의 국가를 위해서 러우 전쟁에 참전해서 열심히 싸운 우리 바그너 그룹의 대원들은 대부분 애국자다. 또 이런 식으로 좀 서로 바그너 그룹에 있는 대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서로 바빠요. 지금 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멘트가 비슷해요. 지금 그죠? 자, 이 아저씨 지금 어디가 있어요? 벨라루스에 가 있습니다. 벨라루스에 그죠? 벨라루스 어디 있어? 여기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위에 있죠. 그리고 발트삼국 아래에 있고 저 벨라루스로 간 거로 지금 추정 중입니다. 이게 팩트가 없어. 지금 저 아저씨가 어디 있는지가 분명하지가 않아요. 물론 벨라루스 대통령 루카셴코 아재 이 아저씨 피셜은 벨라루스에 와 있다. 지금 내가 뒤봐주고 있다. 내가 지금 잘 저 먹고 사는 거 지장 없게끔 먹여 살리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아저씨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벨라루스에 있는 것 같긴 한데 벨라루스 어디에 있고 뭘 하고 있는지는 몰라요. 그런 상황이야. 그죠? 이번에 프리고진 아저씨 도와준 게 이 양반이죠. 벨라루스 대통령 루카셴코 푸틴이랑 러시아 군벌 요런 구도였단 말이야. 이번에 쇼이구 게라시모프 요 둘과 프리고진이 이번에 갈등이 있었을 때 루카셴코가 요 중간에 딱 개입을 해서 왜 이래? 이거 싸우는 거 유혈 충돌은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또 괜히 피를 흘리고 서로 그거는 아니지. 좀 사이좋게 좀 원만하게 좀 해결해야지. 쇼부 쳐야지. 좀 너무 그렇게 심란하게 좀 싸우고 그건 아니야. 저 이렇게 또 겐세이를 딱 넣었어요. 겐세이를 딱 넣었어. 이 아저씨가 루카셴코 아재가. 그래서 러시아 정부군과 바그너 그룹의 프리고진의 맞다이가 성사되기 직전에 겐세이를 넣어서 루카셴코 아저씨가 직접적인 전쟁까지는 안 갔죠. 그죠? 지금 루카셴코 아저씨 요새 입이 싸? 입이 싸. 이 아저씨 너무 싸. 좀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한데 등치가 190이거든요. 이 아저씨가 몸무게도 거의 뭐 150kg 나갈지도 몰라요. 키가 190인데 조금 좀 풍채도 좋고 이런 분이 좀 이게 좀 깃털 같아요. 너무나 가볍다. 푸틴
푸틴은 이 전쟁을 못 막았지만 난 막았어. 내가 막았어. 얘는 못 막았는데 그걸 내가 막았어. 러시아 국민들이요. 나는 진짜 우리 러시아 국민들 나 좋아해. 정말로. 나 진짜 러시아 국민들 진짜 같은 조국을 공유하고 있어. 우리는 같은 국가를 공유하는 사이야. 나 그런 입장에서 정말로 바그너 그룹과 푸틴 형아의 그 러시아 정부군이 싸우는 거 너무나 마음이 안 좋았어. 내가 막았어? 지금 이런 생색이란 생색을 혼자 다 내고 있어요 지금. 진짜로 이런 얘기를 해 지금. 지금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루카셴코 아재가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벨라루스의 대통령이자 이 양반이 소련이 해체된 이후에 1994년부터 1대 벨라루스 대통령이었어요. 지금까지 대통령입니다. 단 한 번도 그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온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올해도 해먹고 있습니다 이 아저씨. 푸틴보다 독재자가 무려 7년 선배예요. 7년 선배야. 둘 다 쌍으로 독재하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이 양반보다 7년 선배야. 이 양반이 2000년 2001년부터 해먹었으니까 그죠? 나이는 근데 2살 어려요 푸틴보다. 얘는 젊었을 때는 그래도 애지간히 생겼어. 이때가 이제 97년도예요 러시아 옐친 그 술 좋아하는 양반 있잖아. 옐친 대통령 97년도에 이제 루카셴코야. 이때는 머리도 덜 빠졌었어. 그래도 좀 젊었어요 그죠? 등치도 좀 덜 컸어. 그 뭐죠 그 헬스하는 분들 좀 그 살 일부러 찌우는 거 뭐라고 하지 그거? 벌크업이라고 하나요? 보통 나이 먹으면은 조금 살 빠지지 않나요? 무슨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저렇게 벌크업이 돼? 그렇지 않습니까? 자, 벨라루스가요 러우 전쟁 이전부터도 러시아와 관계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죠? 서로 경제든 뭐든 협력을 많이 해왔고 군사훈련도 함께 할 때도 있었고 물론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여기가 우크라이나고 여기가 러시아면 여기가 벨라루스겠죠. 그죠? 벨라루스는 물론 지금 공식적으로는 러우 전쟁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참전하지 않았어요. 단 러시아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벨라루스의 영토를 거쳐서 우크라이나의 북쪽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군대를 직접 벨라루스가 우크라이나로 자기들 군대를 보낸 건 아니지만 도와주고 있는 건 분명하다. 좀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자 근데 이번에 프리고진 아재가 러시아에서 반란을 일으킨 다음부터 갑자기 루카셴코 아재의 행동이 뭔가 좀 이상합니다. 이상해. 둘이 그렇게 친하고 눈 오는 날도 이렇게 악수게 하면서 바베큐 구워 먹으려고 눈 오는 날 숲에서 만나가지고 이러는 사이인데 요번에 프리고진 아재가 반란을 일으키고 나서는 조금 행동이 뭔가 이상해요. 자 이번에 러시아에서 반란이 일어났을 때 루카셴코 아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일단 요런 멘트를 칩니다. 좀 애매한 멘트를 쳐요. 나는 이번에 프리고진의 그 반란 사태 러시아에서 일어난 이런 반란 사태를 지켜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러시아의 많은 국민들도 이번 사태를 보면서 가슴에 새겼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벨라루스는 러시아와 하나의 국가 우리는 국가를 공유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프리고진과 러시아의 유혈 중동을 그래서 막은 거다 나는. 우리는 하나의 국가를 공유하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멘트가 좀 이상해요. 분명히 다른 나라입니다. 분명히 다른 나라인데 하나의 국가를 공유하고 있다라는 멘트를 칩니다. 이거 뭔가 좀 이상한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게 좀 대박인데 프리고진이랑 러시아 정부의 갈등이 생겼을 때 나는 바로 경계 명령을 내렸다. 너네 프리고진 내란 그거 일어났을 때 나 벨라루스 군대 경계 명령을 내렸다. 근데 완벽한 전투태세를 우리 벨라루스 군대가 갖추는 거에 하루도 안 걸렸다. 반나절밖에 안 걸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뭐 하려고 구지구태여 하는 걸까요? 뭔가 좀 넌시눈 조금 이런 말씀드리기 또 뭐한데 좀 구지구태여 이런 말을 왜 하는 걸까요 도대체. 구지구태여 쓰잘데기 없이 지금 필요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죠?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둘이 악수도 이렇게 하고 둘이 그렇게 친한 것처럼 지내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벨라루스의 루카셴코 대통령은 과거에 벨라루스와 러시아를 하나로 통합해서 자기가 다 해먹으려고 작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통합된 국가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사인까지 됩니다. 이게 그 장면이에요. 루카셴코 아저씨랑 러시아의 옐친 아저씨 둘이 만나가지고 서명을 했었습니다. 이거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집권한 거야. 이 양반이 집권하면서 모든 게 나가리 됩니다. 모든 게 나가리 돼요. 이 양반 옐친이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푸틴도 젊었어요 이때는. 그죠? 이 양반 들어서고 나서 다 나가리 돼요. 이게 도대체 뭔 일이 있었던 걸까요? 벨라루스는요 러시아입니다. 벨라 플러스 루스. 루스가 뭐요? 옛날에 이게 뭐예요? 키예프 루스. 우크라이나와 지금의 벨라루스와 발트 3국가 현재 러시아가 과거에 여러 역사적인 공유가 되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게 키예프 루스. 루스가 러시아예요. 키예프 지금은 키이우라고 부르다던데 이것도 키이우 루스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키예프 루스라고 해가지고 지금의 러시아 루스. 우리는 루스의 후손이다 해서 러시아예요.
루스가 러시아야. 자, 벨라루스. 저 러시아란 뜻입니다. 저게 백러시아란 뜻이야. 백러시아란 뜻이에요. 백러시아. 이게 뭐 왜 벨라루스를 벨라루스라고 불렀느냐, 왜 백러시아라고 불렀느냐, 저기를. 그거는 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찌되었든 옛날부터 저 지역을 딱히 이유가 분명하진 않더라도 벨라루스라고 부르던 곳이다, 그런 데예요. 옛날부터 그렇게 불러왔대요. 지금의 벨라루스, 그리고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우리의 초대 국가는 여기야라고 얘기하는 국가 있죠. 우리나라가 고조선 얘기하듯이 그게 바로 키예프루스입니다. 루스가 러시아예요. 루스인, 러시아인들이 지금의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예프의 수도를 차리고 국가를 세웠다 해서 키예프루스입니다. 근데 여기가 나중 가서는 몽골도 쳐들어와요. 나중에는 리투아니아 땅도 됩니다. 뭐 여러 나라의 땅이 있었어요. 리투아니아가 지금은 요만하잖아요. 옛날엔 큰 나라였습니다. 아시죠? 그러다가 폴란드 땅이 되기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지금의 벨라루스, 지금의 우크라이나 서부, 여기가 폴란드 땅이었어 원래는. 여기가 근데 보이시죠? 프로이센, 독일이야. 지금의 독일이야. 옛날엔 프로이센이라고 불렀어. 오스트리아, 옛날엔 큰 나라였죠. 러시아, 얘네가 1차, 2차, 3차 해가지고 쪼개서 완전히 그냥 분할해가지고 처먹처먹해서 나라가 사라집니다. 폴란드가. 이런 역사를 지녔던 곳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여기 딱 봐도 우크라이나 여기가 서부잖아요. 여기 위에 벨라루스가 여기 있겠지. 러시아가 1차, 2차, 3차를 거쳐서 먹으면서 이제 러시아 제국, 옛날 러시아, 지금 러시아 말고 러시아 제국의 땅이 됩니다. 이런 역사가 있었던 곳이에요. 1차 세계대전 때, 2차 말고 1차 때, 그때도 독일이 막 설치잖아. 비렐름 2세가. 그때도 벨라루스를 먹어요. 독일 잠깐. 뭐 그리고 다시 쳐발리지만. 자, 근데 이때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벨라루스가 갑자기 우리는 러시아한테도 먹히면 안 되고 독일한테도 먹히면 안 되고 그 누구한테도 먹히면 안 된다면서 갑자기 임시정부가 생깁니다. 임시정부가 생겨요. 이게 그 임시정부의 문장입니다. 왜 내가 이걸 갑자기 얘기하냐면은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죠?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왜? 이 양반들이 근데 임시정부를 만들긴 만들었는데 당시에 러시아가 다시 먹어버리려고 하니까 그 벨라루스 지금의 땅을 당시에 해외로 망명을 가요. 이 벨라루스 임시정부를 만든 때가 1918년 3월입니다. 우리는 벨라루스 인민공화국을 만들어낼 거야! 하고서 해외로 나가요. 근데 이런 걸 만드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만들어놔야 나중에 여러 국가들이 인정을 해줬을 때 맞아, 니네 임시정부 있었잖아. 거기 들어가 있던 애들이 또 대통령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유명해지고 뭐 그런 게 맞지? 요런 어떤 그 상황을 좀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미리 만들어두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도 임시정부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게 통합이 된 거예요. 각자 자기들이 다 해먹으려고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돼요. 임시정부들끼리도 좀 손을 합하고 그런 과정이 초반부터 있었던 게 아니야. 우리나라도 그런 게 또 있었다는 걸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내부 분열도 좀 있었고. 자, 근데 1차 세계대전 끝나자마자 뭐 이거 임시정부 있으나 마나 뭐 소용없습니다. 당시에 레닌 이 아저씨가 공산당 군대 이끌고 와가지고 그냥 벨라루스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벨라루스를 레닌의 군대가 먹어버려요. 임시정부는 그냥 나가리 된 거예요. 그리고 1919년 1월 1일, 이름 참 깁니다 이거. 그죠? 환장하기 길어요. 벨라루스 사회주의 소비에트 공화국이라는 나라를 세워요. 참 머리가 아프죠. 이게 전부 다 합해서 소비에트 연방인데요. 러시아도 러시아 사회주의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게 다 소련 하나가 아니야. 이게 지그들끼리 그래도 나름 좀 우리는 그래도 각자 서로 좀 독립되어 있는 그런 좀 선을 좀 지키면서 이런 게 좀 문서적으로 좀 있어야 돼. 이런 것 때문에 소련은 전체를 다 합해서 소련인 거고 러시아는 따로 있어. 러시아 사회주의 소비에트 공화국이 따로 있는 거야. 물론 지들이 다 해먹지만. 그리고요, 벨라루스는 벨라루스 사회주의 소비에트 공화국인 겁니다. 소련이에요. 근데 소련 말만 따로 있는 거지 소련이야. 결국엔 러시아가 쥐락펴락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임시정부가 끝난 거냐? 아까 이 문양 보여줬잖아요. 지금도 있습니다. 대박이에요. 나 깜짝 놀랐어 진짜로. 야, 이거 아직도 있다고? 레알입니다. 아직도 있어요. 지금도 해외에서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이트예요. 근데 이 양반들이 지금 활동하는 건 둘째 치고요. 옛날에도 계속 활동했어요. 근데 1991년 이 어마무시한 영토를 지녔던 소련 소비에트 연방이 어떻게 돼요? 나가리 되죠? 다 독립합니다. 여기 우후죽순으로 독립하죠. 소련이 붕괴되자마자 이제 이 임시정부가 때가 왔다. 때가 왔다. 드디어 우리의 때가 왔다. 우리가 이제 딱 벨라루스에 들어가서 임시정부 제대로 된 게 여기 있어서 우리 민주정부 일을 하려고 딱 지금 대기 타고 있어서 지난 100년 가까이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꺼져. 내가 해먹을 거야 하고서 권력을 장악합니다. 루카셴코가.
그래서 이 양반 때문에 또 이 임시정부가 뭘 못해요. 또 나갈 때. 그리고 지금까지 본부가 어디 있는지도 알려져 있는 게 없고 유럽 전역에 이 벨라루스 임시정부의 회원들, 구성원들이 흩어져서 여러 군데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가 이분들의 오피셜이에요. 이분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벨라루스의 민주주의의 수호자다. 루카셴코를 끌어내리고 벨라루스의 민주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있다. 물론 이제 이 양반 끌어내리면 여기서 이제 또 뭘 하고 싶을 수도 있죠. 좀 조심스럽게 좀 어떻게 제가 말씀드려야 될지는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아무튼 뭐가 있겠죠. 그죠? 자, 벨라루스 그리고 루카셴코 대통령 벨라루스의 1대 대통령입니다. 1994년부터 지금까지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온 적이 없어요. 저 양반. 루카셴코가요. 원래 소련일 때 벨라루스가 소련일 때도 루카셴코가 뭐라고 있었냐면은 이게 당시에 소련이 다 해먹긴 했지만 각 지역별로 좀 최고회의 좀 이런 거를 좀 만들어줬었어요. 최고회의라는 게 있었어. 이게 왜 생긴 거냐면요. 원래는 없었어요. 원래는 이 소련이라는 국가가 멀쩡하게 살아있을 때는 러시아가 특히나 모스크바에서 딱 이봐 제대로 된 그 권력을 쥐고 있을 때는 저런 소비에트 최고회의 저딴 거 없었어. 근데 소련이 이제 오늘 내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 소련에 포함되어 있던 국가들이 소련이었지만 우리 이제 소련이 오늘 내일 하니까 좀 미리미리 우리만의 의회를 좀 만들어두자. 그래야 이 새끼들 멸망했을 때 우리가 국가를 따로 세울 수 있는 뭔가 기구와 머리와 국회와 같은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우리도 얘네 망했을 때 우리가 딱 우리 이제 독립할래? 이런 거 할 거 아니냐. 이런 거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1991년 3월 17일 갑자기 소련이 모스크바에서 그러니까 모스크바에서 투표를 한 게 아니라 소련의 중심은 모스크바잖아요. 고르바초프 이 아저씨 있잖아. 이 아저씨가 어찌되었든 소련의 최고 지도자였잖아요. 옛날에는. 이 양반이 갑자기 1991년 3월 17일에 맞아 머리에 점 있는 형 투표를 합니다. 각 지역별로도 나뉘어져 있었어요. 국민 투표를 합니다. 이게 뭘 투표한 거냐면은 너네들 소비에트 연방 소련에 계속 남아있으면서 이 소비에트 연방이라는 형태로 계속 유지하고 싶어? 이걸 물어본 거예요. 나는 이거 당연히 반대 오지게 높을 줄 알았거든요. 벨라루스든 우크라이나든. 둘 다 처음에 91년도에는 찬성이 82.7, 70.2였습니다. 우리는 계속 소련으로 가고 싶어가 이렇게 높았어요.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미 우크라이나는요. 이 1991년에 70.2%가 뜨기 전부터 우크라이나를 독립을 너무너무 시키고 싶어하는 무장단체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쿠데타로 막 일으키고 막 그랬었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재밌는 게 뭐냐면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은 그냥 계속 소련으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많았는데 생뚱맞게 특정 무장단체들이 독립을 해야 된다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소련을 상대로. 물론 소련이 이제 군대에 몰고 가서 진압을 하지만 저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당연히 91년도에 투표에서도 우크라이나가 소련에 계속해서 연방을 유지하자는 거에 찬성이 70.2가 나온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잘 봐야 돼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소련 계속 유지할래가 아니었습니다. 자, 내용이 뭐냐면 요거예요. 솔직히 옛날부터 이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라는 그 국가 연합이 각 국가를 다 보장해줬던 건 아닙니다. 다 보장해줬던 건 아니에요. 솔직히 모스크바에서 다 쥐락펴락했지 러시아가. 그러니까 이제는 새로운 연방이다. 주권을 보장을 제대로 해주면서 연방을 유지하는 거에 동의해?를 물어봤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벨라루스가 72.7, 우크라이나가 70.2가 뜬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높게 나온 거지. 근데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가는 거면 뭐 당연히 찬성하지가 70.2가 떴는데 소련이 쿠데타 일으키고 막 그러는 사람들을 진압하러 왔는데 일반적인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강경 진압을 하다 보니까 막 때리고 조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91년도에 쿠데타 진압하는 소련 군대를 보고 이거 유지하는 게 맞아? 저 새끼들이 우리 주권을 보장하려는 거 맞아?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씨부레 주권을 보장해준다고 뭐 설문까지 막 돌리더니 이제 보니까 얘는 깡패 새끼들이네 이거 완전히 그냥. 요런 생각이 드시는 우크라이나 분들이 많으셨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 우크라이나가 따로 국내 자기들끼리 그냥 우크라이나 우리 독립 가자 이거를 자기들끼리 국민 투표를 해서 우크라이나가 독립이 됩니다. 근데 그럼 우크라이나는 그렇다 치자고요. 벨라루스는 뭐냐 이 말이야. 이게 벨라루스는 웃긴 게 뭐냐면 국민들이 그 소련 유지를 원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벨라루스 국회 당시에 이제 벨라루스가 따로 그냥 지들 멋대로 만든 국회 있어요. 그 국회에서 무슨 개소리야. 뭔 소련 유지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그냥 무슨 개소리하고 있어. 국민이고
이거 니네가 81.7% 찬성하면 어쩔 건데 벨라루스 국회에서 얘기한다. 우리는 오늘부터 벨라루스 공화국이다. 지들 멋대로 이래버려요. 그래서 갑자기 독립된 거야 벨라루스가. 갑자기 이렇게 된 거예요. 국민의 의견이고 X이고 간에 얘네는 막 이렇게 해버려. 우크라이나는 그래도 우크라이나 민심이 이제 독립을 원했다면 여기는 민심이고 X이고 그냥 쌩까 버리고 저래버려요 막 벨라루스는. 좀 요런 느낌이야. 자 근데 독립을 하고 나서 벨라루스 안에 좀 부패한 게 있었나 봐. 옛날 소련 때부터 벨라루스 지역에서 정치꾼들하고 경제인들이 좀 부패하고 막 서로 결탁하고 막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벨라루스 공화국이 탄생됐지 않습니까? 아직은 대통령도 없고 국가의 제대로 된 뭐 지도자가 누군지도 모호하고 이런 상황에서 부패척결위원회를 일단 만들어요. 근데 저 부패척결위원회의 위원장이 누구였냐? 이 양반이었습니다. 이 양반이 벨라루스의 부패척결위원회 위원장이었어요. 근데 그거 알죠? 박정희 전두환 정권 같은 독재 정권 때 깡패 때려잡는 거 있죠. 민심 얻으려고 깡패들 잡아들이고 치안 좋게 한다고 막 삼청교육대 만들고 막 이런 걸 해가지고 민심 얻으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마구잡이로 다 잡아들이는 거야. 막 뭔가 국민들의 마음에 안 들고 국민들이 뭔가 의혹을 가지고 있고 조금만 뭔가 있을 것 같다 싶으면 다 잡아들여요. 막 그러면서 이 양반이 1991년 이후에 벨라루스에서 인기가 높아집니다. 루카셴코가 이때부터 인기가 올라가요. 처음에는요 벨라루스가 1991년부터 94년까지 일본처럼 총리가 다스리는 국가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법을 바꿔 94년도부터 대통령제로 가자. 대통령제로. 자 94년도에 대통령제로 바꾸고 나서 이제 대통령 선거에 나온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루카셴코입니다. 그리고 이 양반이 당시 당선이 됩니다. 왜? 부패척결위원회를 하면서 보여준 게 많거든요. 인기가 높았거든요. 근데 진짜 큰 문제가 뭐예요? 94년도 이후에 대통령이 벨라루스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올해 저 94년생 분들 올해 몇 살이세요? 그만 지해먹은 거야 이 양반들 지금. 그만 지해먹었어요. 올해도 헤쳐먹고 있습니다. 지금 대단한 사람이야 진짜. 이 양반이 불법 선거 의혹, 지금 말은 의혹인데요 솔직히 빼박이거든요. 지금 선거를 하긴 했어. 민심이 루카셴코를 원치 않아. 근데 루카셴코가 계속 당선돼. 어이가 없죠 지금. 자 루카셴코의 과거사. 뭐하던 인간이에요 저 인간? 옛날에 소련 KGB랑 소련 육군 정치장교를 했던 사람이에요. 저 양반이 좀 군인 출신이기도 하고 KGB 출신이기도 하고 좀 이런 어떤 감각이 좋아. 감각이 정치꾼으로서의 그런 어떤 감각이 좀 있어 이 사람이. 그리고 소련의 집단농장 관리자, 이거 아무나 안 시킨대요. 소련이 집단농장 관리자 같은 사람들은 진짜 리더십이 있고 그냥 리더십 말고 좀 악독한 리더십이 있죠. 이게 소련이나 북한 같은 나라에서 그 집단농장 관리자를 하려면요 인민들을 갈아 넣어서라도 성과를 내려는 그 악독한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게 아주 잘 그 배워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나서 94년도에 이제 벨라루스 대통령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의 94년도 공약이 뭐였냐면 이겁니다. 부패척결, 마피아 근절, 인플레이션 억제, 그리고 구소련 국가 중에 러시아와의 관계를 회복하겠다. 이게 주된 공약이었어요. 이게 왜 지금 러시아와의 관계 회복이 왜 있냐면요 저게 이미 소련이 붕괴됐습니다. 이제 저쯤 되면요 소련은 이제 없어졌어요. 러시아만 남은 거예요. 근데 당시 벨라루스 사람들도 자기들이 독립이 되긴 됐는데 불안한 거야. 이게 우리나라 같은 독립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독립을 하는 건 항상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막 일제로부터 독립하고 막 좋아하고 이런 것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독립이 벨라루스 국민들도 갑자기 뭐 자기들은 독립이 되나 마나 뭐 생각도 별로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독립이 됐어요. 근데 불안한 거야. 갑자기 벨라루스라는 나라로, 아유 죄송해요 혀가 좀 꼬여요. 요쪽 나라가 루카셴코 뭐 쇼이구 게라심 뭐 벨라루스 러시아 뭐 이런 거라서 혀가 좀 쥐가 나요. 좀 죄송합니다. 벨라루스 사람들도 이제 좀 후달리는 거야. 갑자기 독립은 됐는데 아무리 소련이 부실했기로서니 우리가 그 소련이란 곳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뚝 하고 떨어져 나오면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이 벨라루스라는 나라 하나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막 불안한 심리가 있으니까 국민들이 루카셴코가 그걸 잘 알고 있던 겁니다. 그럼 바로 러시아 가가지고 내가 좀 쇼부 칠게, 우리 좀 친해지려고 내가 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나 루카셴코는 제가 걸어온 이 길을 고독하지만 당당하게 러시아의 관계를 고독하지만 걸어가겠습니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이런 느낌. 개시보졌습니다. 개시보졌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상부상조하면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회복해서 이제 계속 나아갈 것이다. 마피아도 조질 것이다. 부패도 적결할 것이다. 이런 공약을 내걸어서 당선이 됐어요. 당시 벨라루스 공약 중에 뭐가 있었어요 지금? 루카셴코 공약 중에 인플레이션 억제가 있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1989년에서 1995년까지 그래봤자 6, 7년 아닙니까? 벨라루스 물가가 6만 배 상승합니다. 엄청난 인플레였어요. 답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겠다는 공약을 낸 거죠. 벨라루스의 그 루카셴코 후보가 당시에. 자, 루카셴코가 94년도에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근데 정권 잡고 1년 만에 95년에 국민투표를 합니다. 정권 잡자마자 1년 만에 국민투표를 해요. 자, 내용이 뭐냐? 1번, 2번, 3번, 4번이 있었어요. 1, 2, 3번은 대충 그거 뭐 나중에 이제 유튜브 영상 보시는 분들이 정지하셔가지고 보시고요. 중요한 건 4번이에요. 헌법을 위반한 국회. 이름이 최고 소비에트인데 국회야, 국회 그냥. 헌법을 위반한 국회를 대통령이 조기 해산하도록 개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이게 뭔 얘기예요? 헌법을 위반을 했을 경우에만 국회를 조기 해산할게요 대통령이 이 얘기로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내 맘에 안 드네? 내 맘에 안 드네? 트집 한번 잡아봐. 헌법 위반한 것 같아 저 개새끼들. 저 인간 루카셴코. 이 개새끼들 이거 국회 이 새끼도 헌법 위반한 것 같아 한번 조져줘요? 요런 거로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저게. 자, 저게 이제 국민투표가 나온 거예요 일단은. 근데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 국민투표를 벨라루스 대통령 루카셴코가 자기 멋대로 국민들한테 투표하라고 시킨 거예요. 뭔 말이냐면은 우리나라도 국민투표할 때 국회와의 협의와 동의가 필요한 겁니다. 대통령이 자기 멋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삼권 분립이 괜히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의회와 입법부와 정부와 행정과 사법부 법원과 이 삼권 분립이 괜히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의회의 동의도 없이 그냥 지가 뿌린 거야. 벨라루스 국회가 대번에 반발합니다. 반발을 해요. 근데 이게 소용이 없었어요. 왜? 벨라루스의 루카셴코 대통령의 공약이 뭐였어요? 부패 척결입니다. 자, 달리 말하면 벨라루스 국회에 대해서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국회의원 줄여라. 봉사직으로 쳐바꿔라 그냥 저 새끼들. 연봉 그냥 없애버려라. 이미 벨라루스 국민들에게 벨라루스 국회의원들은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저 여의도에 계신 분들 보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 인간들이 반발을 하나마나 소용이 없는 거야. 이미 인기가 최고조에 있던 루카셴코의 국민투표는 이미 민심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미 글렀어요. 이거 그대로 가는 거야. 안 그래도 국민들이 볼 때 국회의원들이 개 거지 같고, 이 양반은 부패척결위원회 위원장까지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민심이 굉장히 이 사람을 원하고 믿고 따르고 지지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아주 계산이 좋았던 거야. 지금 나를 지지할 때 그냥 홧김에 그냥 1, 2년, 3년 뭐 5년 끌 것도 없다가 1년 만에 그냥 다 바로 그냥 국민투표 던져가지고 나한테 유리하게 다 만들자. 이거를 엄청나게 잘 계산을 하고서 바로바로 이제 행동으로 옮겼던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야. 거의 정주영 정신이에요. 미쳤습니다. 정권을 잡고 1년 만에 저런 국민투표를 던져가지고 바로 지가 다 헤쳐먹을 각을 봤다라는 거는 엄청난 정치적 설계와 앞으로 자기가 어떤 식으로 천년만년 해먹을지에 대해서 이미 임기 1년 차부터 이미 바로 실행에 옮길 거를 다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를 좀 추정해 볼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설문을 한 날 벨라루스 국회의원 선거도 같이 했습니다. 같이 했는데 당시 벨라루스 국회의원 의석이 총 260석이었대요. 근데 투표를 했잖아요. 119석만 채워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투표를 했으면 당연히 260석이 아무리 적게 받았어도 채워지긴 채워져야 될 거 아닙니까? 최저 득표율도 안 나온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최소 득표도 못 받은 사람들이 여러 지역에 있던 겁니다. 그래서 안 채워진 거예요. 그 정도로 벨라루스 국민들이 내가 국회의원들을 뽑으러 가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없던 거예요 당시에. 자, 11월에 또 해. 그래서 11월 이전에 했던 거야 이미 이거를. 95년도에 이제 했는데 11월에 또 해요 국회의원 선거를. 그 이후 투표를 한 번 더 해서 198석으로 됩니다. 119석이. 그래도 62석이 펴요. 그리고 이 198석 채워진 것도요, 절반이 무소속이었대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떤 특정 정당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을 못 믿는 거야. 루카셴코 이 사람도 무소속이었거든요. 이 사람도 특정 정당빨로 뭐 당선되고 그랬던 사람 아니에요. 이 양반도 무소속이었고 이 198석의 절반이 무소속이었던 겁니다. 국회의원들의 정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워낙에 불신이 많았던 거죠. 근데 루카셴코가 이거 95년도에 했다 그랬어요. 95년도에. 국민투표를 95년도에 했는데 1년 뒤에 또 합니다. 또 해요. 이제 이 사람의 야심이 다 드러났다고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대통령 임기 지금 5년밖에 안 돼요. 국민 여러분, 저 셴코 아시죠? 저 루카셴코예요. 저 셴코 이쁘시다면 진짜 진심으로 5년이 아니라 7년 해먹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7년으로 연장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느낌으로 이제 국민투표한 거예요.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대통령이 100% 임명한다. 여기서 글렀습니다. 이미 여기서 공정선거 되겠습니까? 이것도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의 절반, 재판관 절반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건요, 헌재가 일단은 루카셴코가 원하는 대로 굴러갈 수 있다라는 거가 된다는 거죠. 이게 국민투표에 붙여진 거예요. 근데 이게
통과가 됩니다. 근데 이걸 잘 보셔야 돼요. 96년이면요. 저 국민투표를 한 게 1996년 11월인데 소련이 붕괴되고 그래봤자 5년밖에 안 흘렀을 때입니다. 민주주의와 투표가 뭔지도 잘 몰랐어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소련 때부터 벨라루스 지역에 있던 당 간부들, 공산당, 걔네들이랑 정치꾼 새끼들, 불신, 루카셴코를 제외한 다른 정치인에 대한 불신. 이미 소련이란 국가는 당 지도부가 알아서 다 국가를 통치해주는 거잖아요. 소수의 엘리트가, 소수의 엘리트, 소수의 똑똑한, 소수의 저 위에 있는 당 간부들, 그런 거에 적응이 평생이 되어 있는 벨라루스 국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루카셴코라는 자기들 마음에 드는 이 사람이 알아서 다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투표를 조지어버리니까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그 당시 상황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면 택도 없죠, 당연히. 근데 당시 벨라루스의 상황을 보면은 통과되는 것도 너무 이상하게만 볼 건 아니다. 좀 그렇게 볼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미 1996년 11월이 되면은 루카셴코가 1994년부터 대통령했잖아요. 그리고 임기 2년 차입니다. 2년 만에 국회, 법원, 정부, 삼권 분립이죠. 루카셴코가 다 쥐락펴락하게 됩니다. 게다가 선관위까지 이미 끝난 거죠. 96년 11월에 이미 끝난 거예요. 국회를 게다가 아까 뭐가 있었어? 헌법을 위반한, 달리 말하면은 나 루카셴코 마음에 안 드는 국회 끼들을 내가 조기 해산할 수 있도록 개헌했어? 이것도 있잖아요. 이미 96년 11월 이후에 벨라루스라는 나라는 루카셴코가 다 알아서 손에 쥐고서 그냥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거야. 자, 루카셴코가 2001년에 또 당선됩니다. 임기가 7년으로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1994년에 대통령이 됐으면 원래는 5년 임기였지만 중간에 헌법 바꿨잖아. 7년으로. 2001년에 또 다음 대선을 합니다. 또 당선돼요. 여기서 7년, 2008년까지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가 더 있어요. 저거 2008년까지 임기죠. 중간에 2004년에 국민투표를 또 합니다. 내용이 뭐냐면 잘 보셔야 돼요, 이거. 괜찮은데? 벨라루스의 초대 대통령 루카셴코가 대통령 후보로 다음에도 출마할 수 있을까요? 왜냐면 벨라루스가 두 번만 나갈 수 있었나 봐요. 근데 다음 선거에 또 나가고 싶은데 이거를 후린 거야. 근데 동시에 뭘 날리려면은 이건 뭐 좋다 이거야. 1번은 좋다 이거야. 대통령이 자유롭고 평등하고 직접적인 참여가 어쩌고 저쩌고 임기 5년으로 줄일게요. 저 솔직히 제가 너무 오래 해먹고 이런 게 불만이셨죠? 제가 비민주주의자처럼 보이셨죠? 아니에요. 저 인간 루카셴코 그동안 진짜 7년 동안 계속 헤쳐먹고 이거 진짜 아니라고 생각했어. 진짜로. 나 다음에 한 번 더 나가고 싶어. 근데 나 진짜로 이제 7년이 아니라 5년으로 하고 싶어. 맞잖아요, 국민 여러분. 솔직히 7년 개해바잖아. 5년이 적당하잖아요. 맞죠? 저 민주주의 파괴하는 사람 아니에요. 진짜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나 임기까지 줄이고 정말 국민들이 원한다면 나 진짜 또 한 번 선거 나가고 싶어. 국가 위해서 진짜로. 나 진짜 그런 마음이야. 이런 얘기 한 거죠. 이 2004년 개헌안이 어떻게 됐을까요? 87.97%의 찬성으로 통과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2008년 이후부터는 5년마다 출마하는 거예요. 루카셴코가. 약발이 잘 먹혔어. 다만 루카셴코는 지금 분명히 불법 투표, 불법 선거, 부정 선거 의혹, 빼박이라고 말할 정도의 그 엄청난 의혹이 다분하게 있는 사람입니다. 루카셴코 이제 그만 해먹으라는 국민들의 의견이 너무너무 많아요. 벨라루스에서. 자, 일단은 루카셴코의 과거사는 이쯤 하고요. 오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루카셴코가 푸틴이랑 왜 친하게 지냈느냐 이 말이야. 그리고 진짜 친하냐 이 말이야. 벨라루스와 러시아는 진짜 친할까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 루카셴코가 당선되자마자 두마에 갑니다. 요거 아세요? 러시아 제국의 두마에서 연설하는 니콜라이 2세. 두마가 뭐야? 러시아 의회예요. 러시아 국회. 러시아도 상원 하원처럼 그런 개념이 있는데 두마가 제일 높은 그런 의회라고 국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가서 루카셴코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 새로운 슬라브 민족 국가를 만들자. 슬라브 민족 국가. 슬라브 민족이라고 지금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나라들이 지금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코소보,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몰도바,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폴란드, 러시아예요. 범슬라브주의에 따르면 물론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가 슬라브족이든 말든 간에 우리는 우리지 뭐 라고 생각하는 나라도 많습니다. 근데 당시는 94년이잖아요. 벨라루스와 러시아는 특히나 둘 다 루스예요. 러시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루카셴코가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러시아 셋이 합한 범슬라브계 슬라브 민족국가 연합 만드는 거 어때? 요걸 제의를 해요. 근데 루카셴코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얘네는 안 할 거다. 루카셴코는 이미 이 얘기를 할 때부터 러시아를 다 먹어버리고 싶었던 거야. 왜? 94년도면 러시아 어떨 때예요? 경제 개판 났고 내부 정치 개판 났고 국정 운영 개판 났고 다 개판 났을 때입니다. 진짜로. 모든 게 개판 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러시아라는 국가가 커도 우리는 같은 국가잖아. 원래. 우리는 같은 국가였어. 같은 민족이야. 루스까지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집어삼키는 게 아니라 같은 국가인데
지도자만 그냥 살짝 바뀌는 느낌으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우크라이나를 배제하고 애초에 이럴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벨라루스는 근데 러시아보다 인구도 적고 국토도 작고 스스로 독립을 했잖아요. 소련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나갔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러시아랑 또 합친다? 소련이 해체되고 나서 러시아는 진짜 굶어 죽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마무시했습니다. 이걸 딱 보니까 러시아를 우리 벨라루스가 먹어버리는 것도 괜찮겠다. 러시아 플러스 벨라루스의 통합국가에서 나 루카셴코가 한번 해먹어봐? 이런 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999년 12월 8일에 이 벨라루스 러시아 연합국가 창설 조약이 체결됩니다. 99년에 99년 12월 8일이에요. 자, 언제라 그랬어 내가 1999년 12월 8일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연합국가 조약이 체결됐다 그랬어요. 이때 내용이 뭐냐면 앞으로 벨라루스와 러시아가 실제로 정치, 군사, 경제, 사회 여러 분야에서 단계적으로 서서히 통합해 간다예요. 진짜 합치려던 겁니다. 정말 합치려던 거예요. 근데 자, 다시 언제라 그랬어요? 99년 12월 8일. 근데 갑자기 몇 주 뒤입니다. 1999년 12월 30일에 러시아 당시 사인한 옐친 대통령이 건강이 안 좋다면서 사임을 해요. 그리고 12월 31일부터 블라디미르 푸틴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시작합니다. 푸틴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시작했고 2000년에는 대통령 당선까지 됩니다. 권한대행을 잠시 몇 달 해요. 몇 달 하고 그 다음은 제대로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 나갑니다. 그리고 당선까지 돼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부터 아니 뭐야 이거 사인했잖아? 분위기가 작살나기 시작합니다. 자, 푸틴의 임기가 2000년 5월 7일부터 시작이었어요. 요때까지는 괜찮았어요. 원래 하려던 사인했던 국가통합계획, 벨라루스와 러시아의 국가통합계획. 일단은 우리 화폐부터 통일하자. 단일 화폐 실제로 합니다. 관세도 통일하자. 단일 관세. 우리 조세도 통일하자. 단일 조세제도. 바로 실천한 건 아니에요. 일단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4년 뒤부터 가스 가지고 티격태격하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여기서부터 지금 현재 이게 뭐냐면은 러시아와 유럽의 가스 파이프 지도입니다. 지금 보면은 노드 스트림이 여기 이렇게 있죠. 하나가 더 있어요. 노드 스트림 2 하려다가 말았잖아. 하려다가 직전에 이제 러우 전쟁 터져가지고 말아먹죠. 일단 노드 스트림 1이에요. 이게 독일로 가는 거죠. 독일 북부로 갑니다. 자, 근데 이게 없었어요. 원래 얘가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여 밑에 사우스 스트림도 없었어요. 블루 스트림, 사우스 스트림, 노드 스트림도 없었어. 그럼 뭐야 지금? 전부 다 벨라루스, 우크라이나로만 가스를 보낼 수 있는 겁니다.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를 통과를 해야만 폴란드 그리고 동유럽, 독일, 서유럽까지 가스를 러시아가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좀 복잡해지는데요 지금. 자, 이 사람 기억나세요? 간다요가 작년에 러우 전쟁 얘기할 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원래 2004년에 당선된 야누코비치라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있었어요. 근데 저 사람이 친러였어. 친러 싫어하잖아 우크라이나 사람들. 근데 반러 후보 유셴코 아저씨가 있어서 유셴코 이 아저씨 지지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네가 당선됐을 리가 없어 개 같은 거 하고서 시위가 일어나. 오렌지 시위라고도 하는데 그러자마자 러시아에서 푸틴이 잠궈 일단 잠그기 전에 얘네 가스값부터 올려. 1000입방미터당 17에서 18달러였던 가스값을 우크라이나 쪽으로 가는 거를 갑자기 50달러로 올려버려요. 푸틴이 일부러 올린 거죠. 근데 여기서 우크라이나만 올리면 대놓고 우크라이나 니네 시위하는 거 보고 싶어? 시위 빨리 그만둬. 가스값 올라가지고 진짜 경제 박살나보고 싶어? 이거를 대놓고 협박한 건 아니에요. 푸틴이 대놓고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요새 가스값 좀 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미안해. 속으로는 이제 시위하지 마라 이런 얘기지만 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근데 이거를 우크라이나만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티나잖아요. 벨라루스도 같이 올린 겁니다. 우리는 올릴 때가 되어서 올린 거야. 괜히 올린 게 아니야. 이런 할 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벨라루스도 올려. 근데 대신에 벨라루스한테 뒤로는 2억 달러 차관을 저금리로 꿔줍니다. 이렇게 해요. 결국에는 우크라이나만 하려고 한 거야 저게. 근데 이게 2006년에 또 올려요. 또 이번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50달러로 올렸댔잖아요. 200달러로 올린다고 통보를 합니다. 4배로 올려요. 이거를 근데 벨라루스한테도 통보를 합니다. 자, 이게 뭔 상황이었냐면은 푸틴이 국제정치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생각을 한 거죠. 얘네가 말을 안 듣네 계속? 가만히 있어봐. 그렇다고 내가 얘네도 다 믿어?
얘를 다 믿을 건 아닌데 내가 볼 때 얘네라고 뭐 우리말 계속 듣겠어? 우크라이나 지금 가스관 나중에 러시아한테 역으로 협박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말을 잘 듣게 하려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좀 담금질을 하고 있는데 얘네도 나중 가서 말을 안 들어 쳐먹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얘는 러시아를 먹으려고 벨라루스와 러시아의 통합국가를 생각했던 애다. 얘 믿을 거 아니다. 이 인간은 절대 믿을 게 아니다. 그래서 담금질을 하려고 겁니다. 이 졌다라는 게 어디서 증명되냐면요. 결국에 200달러 올린다고 했잖아. 근데 100달러라 쇼부를 쳐요. 벨라루스도 가스 회사가 있을까? 우리나라도 한국가스공사가 있듯이 벨라루스도 러시아에서 넘어오는 가스를 관리하는 가스 회사가 있을 거 아니야. 국영회사가. 거기 지분을 러시아의 가즈프롬이 51% 지분을 갖는다. 쇼부를 쳐요. 이제 더 이상 벨라루스의 가스와 관련되어 있는 지배권을 확실하게 러시아가 갖고 가는 거죠. 이 대목에서 뭐예요 지금? 푸틴은 이미 벨라루스의 루카셴코가 계속해서 러시아를 먹으려는 각을 보고 있었다는 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저 벨라루스의 루카셴코는 얼마든지 푸틴 정부의 지지율이 내려갈 때마다 칼부림 작두질을 하면서 설치고 댕길 사람이다라고 푸틴은 봤던 겁니다. 푸틴은 그거를 그대로 둘 사람은 아니죠. 얼마나 까탈스러운 사람입니까? 그리고 지금 아무리 우리 러시아가 벨라루스 니네랑 협력하는 거가 있어도 벨라루스 니네가 러시아를 먹을 생각까지 하는 거는 진짜 절대로 말도 안 되는 개소리니까 생각조차 지워버려라라고 분명하게 보여주려고 한 겁니다. 일단 여기서는 루카셴코도 개개봤자 가스값만 천정부지로 올리고 개개봤자 소용이 없어요. 대가리 숙이고 푸틴 말대로 해줘야지 뭐 어떡해. 자, 그러다가 크림반도 사태가 터집니다. 언제 터져요? 2014년에 터지죠. 2014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로 병합해버려요. 이때 벨라루스의 스탠스가 어땠냐면은 애매합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 편을 들어주는 발언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간을 본 거야. 이번에 크림반도를 푸틴 저 인간이 어거지로 먹긴 했는데 이거 이후에 국제사회에서 러시아를 가지고 푸틴 얘 완전히 작살나는 거 아니야? 이것도 나한테 너무 좋은 기회인데 하면서 우크라이나 편도 들어주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합니다. 그리고 요 크림반도 사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돈바스, 루간스크와 도네츠크죠.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반군이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 분리 독립할 거야 라고 하죠. 저걸 러시아가 지원해 준 거잖아요. 그쵸? 이거를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를 경제 제재하게 되는 아주 강력한 요인이 되죠. 그죠? 근데 이때 계속 싸우잖아요. 우크라이나 군대하고 요 돈바스 군대가 계속 싸운단 말입니다. 이때 벨라루스의 루카셴코가 잠깐 왜들 싸우십니까? 적당하게 좀 이제 더 이상 그 사람 말이 죽고 이제 그것 좀 아니죠. 요런 거를 우리 벨라루스가 주도적으로 이제 조인시켜 드릴 테니까 좀 만나가지고 화해도 하시고 좀 그러세요. 해가지고 벨라루스가 또 개입을 합니다. 겐세이의 왕이야. 겐세이의 왕이야 이 아저씨는. 자, 그래서 2016년도에 유럽연합이 EU가 벨라루스도 경제 제재를 받고 있어서 그 당시에 벨라루스 얘네 좀 그래도 좀 평화를 사랑하고 그래도 좀 개념 갖고 사는구만. 러시아 편만 무적정 뭐 들고 뭐 그런 애들 아니네 하면서 2016년에 경제 제재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벨라루스의 시장 개방. 유럽연합이 별걸 다 해줘요. 벨라루스한테. 유럽연합이 벨라루스의 경제 제재를 풀어주고 벨라루스 투자도 해주고 벨라루스 자본시장 개방도 도와주고 무비자 입국도 지원하고 WTO 가입을 벨라루스가 하는 것도 지원합니다. 여러 가지를 다 해줘. 왜? 벨라루스가 러시아 편에 서면 안 되거든요. 벨라루스가 이뻐서가 아니야. 벨라루스가 러시아의 편에 서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유럽연합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런 걸 도와준 거야. 벨라루스도 이득을 개 많이 봤죠. 러시아 편 안 들어줘가지고. 벨라루스가 왜 루카셴코와 경제 제재를 받고 있었냐면은 2006년에 조지 W 부시가 이 양반이 미국 대통령이었잖아요 당시에. 벨라루스 루카셴코 저 인간 벨라루스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인간이다. 미국 내에 루카셴코 관련된 자산을 동결한다. 루카셴코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를 제재를 했어요 미국이. 그리고 2011년에는 루카셴코 부정선거도 하는 것 같아. 제재를 또 추가로 하고 또 추가하고 또 추가하고 계속 그랬었어. 이거를 유럽연합은 2016년에 풀어줬다는 겁니다. 러시아랑 관련이 있던 제재는 아니었던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을 보면 어떠세요 지금? 친해? 친해 보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친해 보일 때도 많아. 근데 얘네가 진짜 친할까요? 라는 생각이 좀 여러 가지가 들지 않나 싶습니다. 국제정치는 야생이다. 정말 피도 눈물도 없다. 이게 다시 한번 좀 느껴지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노가다 나가서 뭐 잘못 지었나? 손톱이 왜 이렇게 까매졌냐 이거? 오한마 잘못 후려갈겼나? 아무튼
손톱이 죽었네 저거. 왜 저렇게 되셨어? 건강 관리 잘 해야지. 자, 이런 상황만 보면은 지금 푸틴이 집권한 이후에는요, 러시아의 관계를 적당히 가스를 팔아먹거나 그런 거에서나 벨라루스가 협의를 하고 함께했던 거지, 그렇게 굳이구태여 러시아랑 엄청나게 긴밀하게 협력하고 그랬던 건 아닙니다, 루카셴코가. 자, 근데 2018년 12월 푸틴이랑 루카셴코가 만납니다. 그리고 갑자기 또 이 얘기가 나와요. 우리 러시아는 옛날에 하려던 벨라루스와의 그 연합체제, 연합국가체제를 다시 한번 만들어 갈 것이다. 다시 해보자. 이 얘기가 18년 12월에 또 나와요. 이미 물 건너간 지 오래입니다 저거는. 근데 18년 12월에 굳이 구태여 기어이 기었고 하필 애써 나왔어요. 근데 이게 또 몇 달 만에 그냥 쥐 죽은 듯이 들어갑니다. 하지도 않을 거를 갑자기 나왔던 거예요. 이게 왜 나왔다고 지금 분석이 나오냐면은 푸틴이 대통령 선거를 또 나가고 싶던 거예요. 당시 알죠? 푸틴이 지금 어떤 식으로 대통령을 해왔어? 지금까지 간다요가 이미 작년에도 올린 적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해왔어요? 대통령 2번까지 가능한데 그러면 헌법을 개정해요. 그러면 총리를 한 번 해요 중간에. 근데 이것도 좀 눈치 보여. 그러면은 헌법을 아예 바꿈. 즉 갱신. 요런 식으로 나갔어요. 항상 푸틴이 대통령 선거에 나오던 방식이 이런 방식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 중에 하나의 방식이 또 뭐가 있냐? 나라를 새로 만드는 거야. 이거를 계산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나라 새로 생겼으니까 이제 대통령 내가 옛날에 뭐 푸틴이 러시아의 대통령이었지 러시아 벨라루스 연합의 대통령은 아니었잖아 내가. 이제 다시 한번 나갈 수 있는 거야. 이거를 노렸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 근데 물론 저렇게 하진 않았죠. 저렇게 안 하고 그냥 법을 바꿔가지고 나갔어요 잘. 자, 근데 러우 전쟁 일어나기 전입니다. 2020년 1월 코로나 초기에 러시아랑 벨라루스가 또 싸웁니다. 갑자기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얘기해요. 우리 러시아가 옛날에 벨라루스랑 가스 가격 협상하던 게 있는데 그거 제대로 안 됐어. 다시 올려야겠어. 동의 안 해? 잠가 해가지고 가스관을 잠가버려요. 트집을 잡아서 가스관을 잠근 거예요. 갑작스럽게. 그리고 갑자기 벨라루스는 코로나가 안 심했었습니다. 처음에. 오히려 러시아가 초기에 코로나가 심했어요. 그 이후에 갑자기 푸틴이 코로나 때문에 벨라루스와 러시아의 국경을 원천 폐쇄한다. 이미 2020년 정도 되면요, 벨라루스는 러시아와의 경제적인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러시아와 무역을 하고 러시아와의 국경이 계속해서 열려있지 않으면 무역을 하거나 화물선이 왔다 갔다 하거나 누군가 사람이 왔다 갔다를 못하기 때문에 벨라루스 경제가 휘청거리게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두 가지를 푸틴이 일부러 했다라는 설이 많습니다. 왜? 2020년 8월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미 2020년쯤 되면은 벨라루스 내부의 국민들은 민심은 이 사람을 원치 않았어요. 2020년 8월 벨라루스 대통령 선거 직전에 루카셴코의 지지율이 떡락하게끔 일부러 했을 것이다 푸틴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이게 이미 벨라루스 내부의 민심은 루카셴코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푸틴이 잠가라 밸브하고 가스 국경까지 폐쇄하니까 경제는 더 안 좋아지고 벨라루스가 간다요. 개인적으로는 푸틴이 빼박으로 기획을 한 것이다. 이거는 루카셴코가 대선에서 이기기 힘들게 일부러 만든 것이다. 이거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치? 내 말 안 들으면 쉽지 않을 것 같지? 그치? 좀 느껴져? 좀 요게 좀 현실적으로 좀 느껴지니 루카셴코야? 왜 평소에 좀 내 말 좀 들어? 왜 그 내 말 안 들어가지고 대선 직전에 내가 너 대통령 선거에서 그냥 떡락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내 말을 안 들으려고 해. 알겠지? 느낌이 와 이제? 알겠지? 좀 요런 느낌으로 했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봐요. 길들이기를 하려고. 그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결국에 벨라루스 대통령 루카셴코가 또 대통령 선거에 나갔는데 후달리니까 6월에 이때 이제 벨라루스의 루카셴코의 대항마로 나왔던 강력한 유력 야권 대통령 후보 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하러 가고 있었어요. 서리 들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선거 이제 저 진짜 대통령 선거 진정으로 진짜 제대로 이제 저 등록하러 가요 하면서 서류 들고 이제 선관위 건물로 가는데 체포를 당합니다. 진짜 문 앞에서. 그 집에서 체포하든가 출발하기 전에 체포하든가 선관위 앞에서 체포를 해요. 돈 세탁과 탈세 혐의가 있다. 그래서 체포를 해요. 그리고 루카셴코가 2020년 8월 대선에서 또 당선됩니다. 이 야권 후보를 선관위 앞에서 체포한 걸 보자마자 벨라루스의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득살같이 길거리로 나와가지고 난리를 쳤던 거예요. 시위를 하고. 저 부정투표 부정선거라면서 루카셴코 난리도 아니었겠죠 지금. 저 2020년 6월부터 시작됐던 벨라루스의 그 대통령 선거에 대한 시위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민간인들이 저 터지고 고문당하고 지금 구금당해 있고 체포돼 있고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자, 그리고 나서 러우 전쟁이 시작됩니다. 언제부터? 2022년 2월부터. 이런 말씀드리기 뭐한데요. 이게 2021년이에요. 잘 보세요. 이게 22년이야.
아 물론 저 드립이긴 한데 뭔가 좀 표정이 뭔가 여유가 있어? 여유가 있어. 여유가 없어. 심경의 변화가 여러 가지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좀 그 과정에서 이 형아가 또 뭐 여러 가지 협박을 했겠죠. 나 살고 싶어. 그런 느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러우 전쟁이 시작되고 벨라루스는 러시아 군대가 이 벨라루스의 영토를 뚫고 여기로 이제 들어올 수 있게끔 전진기지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루카셴코가 작년에는 이런 얘기까지 해요. 정말 우리 벨라루스의 군대가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우리도 참전할 수는 있다. 물론 그 적절한 상황이 온다면 우리도 참전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실제로 공식적으로 참전하는 건 없습니다. 벨라루스 군인이 공식적으로 참전한 건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2022년 9월이에요. 러우 전쟁이 한창이었고 저때 한창 기름값 이번 겨울에 유럽 위기다. 가스값 폭등하면 기름값 폭등하면 올 겨울에 유럽이 위기다. 물론 이번 겨울은 유례 없는 유럽이 따뜻한 겨울이었기 때문에 잘 넘어갔어요. 근데 이 9월만 해도 위기가 고조될 때입니다. 정말 유례 없는 기후 위기로 인해서 안 추운 겨울이라서 넘어간 건데 그리고 춥지도 않았지만 중국이 저 당시까지만 해도 봉쇄를 안 풀어가지고 중국의 석유나 가스 수요가 늘지를 않아서 석유가스 값이 그렇게 오르질 않았어요. 생각만큼. 그래서 이거 가스값이랑 석유값이 좀 내려갑니다. 올라갔다가 아시죠? 자 근데 이 타이밍에 루카셴코 아저씨가 영상을 올립니다. Елка, березка. Главное, чтобы тепло было. Жар дает, жар дает. Надо подумать, Семенович, как там, чтобы крестьяне, рабочие получили, а не богачи. 이 영상의 내용이 뭐냐면요. 올겨울 유럽이 얼어 죽으면 안 돼. 장작을 패자 빨리. 유럽 연맥이는 거잖아요 저거. 유럽 니네 이번 겨울 됐어 라고 비아냥대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2023년이 된 거예요 지금. 이 아재가 물론 푸틴이라고 딱 할 수는 없죠. 쇼이고 게라시모프 이 두 명하고 특히나 이제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프리고진 아저씨가 쇼이구 게라시모프 아저씨랑 좀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갈등이 있었고 이번엔 반란까지 일으켰고 뭐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루카셴코 아저씨가 프리고진의 망명 신청을 받아줬어요. 푸틴과 러시아 정부군과 프리고진의 바그너 그룹의 유혈 충돌을 자기가 막았다고 생색내고 이 사람은요 때만 되면 푸틴이랑 친한 척을 하고 때만 되면 푸틴이랑 각을 세웁니다. 또 그때가 왔어요. 이것도 얼마나 갈지 모르겠는데 또 때가 왔다고 보는 거야 이 양반은. 또 간다요 생각에는 이번에 루카셴코 아저씨가 여러 가지 멘트를 해서 내가 이 유혈 충돌을 막았다. 나는 진짜 러시아와 같은 국가를 공유하고 있다. 조국을 공유하고 있다. 우리의 나라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나라가 유혈 충돌이 생기고 이러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고통스러웠다. 푸틴은 못 막았는데 내가 막았다. 이런 멘트들을 또 볼 때 루카셴코는 현재 2023년까지도 러시아라는 국가에서 본인이 어느 정도 지지율과 인지도를 쌓고 나중에 푸틴이 끌어내려졌을 때 본인이 러시아라는 국가의 힘없는 대통령을 본인이 쥐락펴락하고 싶은 그 욕심, 야욕 이거를 버리지 않았다. 이번에 또 기회를 포착하고 이번에 바그너 그룹의 반란을 통해서 바그너 그룹이 없으면 러시아가 이번에 러우 전쟁을 계속해서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루카셴코는 이 사람 군인 출신이잖아요 또 게다가. 그리고 이번에는 신나서 푸틴을 까면서 나는 프리고진하고 친하다. 프리고진이 우리 벨라루스에 들어왔고 환영한다. 바그너 그룹의 대원들도 벨라루스로 들어오는 거 환영한다. 러시아 가지 말고 벨라루스로 하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를 통해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뭔가 이 사람이 러시아를 나중에 먹으려는 군사력을 뭐 증강시키 이런 개념은 아니고 푸틴과의 협상력. 솔직히 바그너 그룹 하나 먹는다고 해서 벨라루스가 러시아랑 맞다이를 깔 수 있습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바그너 그룹이 100% 벨라루스에 흡수될 수는 없어요 지금. 그래도 기존의 프리고진을 지지하던 바그너 그룹 대원들은 벨라루스로 가서 다시 PMC 민간군사 기업을 다시 한번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하지 않을까. 요거를 만듦으로써 푸틴에게 야 푸틴아 너 러우 전쟁 계속하는 거 힘들잖아 솔직히. 우리 벨라루스가 바그너 그룹 같은 거 이런 거 민간군사 기업 우리 벨라루스 군대가 대놓고 갈 순 없어. 근데 대신에 이 벨라루스에 있는 그 민간군사 기업들을 이용해서 너네 러우 전쟁 지원해줄게. 원치 않아? 싫음 말고 씨부레 그냥 이런 식으로 좀 협상력을 좀 올리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으로 간다요 생각에는. 그 정도지 이걸 너무 과장해서 뭐 루카셴코가 바그너 그룹을 하나 먹은 거 하나만으로 무슨 뭐 러시아를 다 먹을 거다 이거는
그거는 과정인 것 같아요. 다만 나중에 한 5년 10년 지났을 때 그 때를 보고 언젠가는 러시아에서 자기도 해먹고 싶은 생각은 있겠지. 그런 생각은 버리진 않았겠지. 그러나 바그너 그룹을 먹으려고 하는 게 고로 그거 하나만으로 러시아를 먹을 수 있다. 루카셴코가. 그거는 과장이다. 그거는 말도 안 된다.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푸틴 말고 대안이 없습니다. 러시아는. 이걸 분명히 인지해야 돼요. 러시아는요. 푸틴이 아니면은 다른 야당 후보가 대통령 되면 그냥 다 끝날 것 같죠. 러시아 국민들은 푸틴이 나쁜 사람이고 독재를 하고 뒤에서 헤쳐먹고 있을지 모른다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어 이미. 근데도 푸틴을 뽑아요. 왜? 푸틴이 그나마 대통령을 해야 미국 같은 큰 나라로부터 대가리를 안 숙이니까요.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푸틴 말고 대안이 없다고 생각해요. 러시아 사람들은. 푸틴이 좋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푸틴이 최선이라고 생각 안 해요. 다만 지금은 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걸 러시아 사람들이 지금.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포인트가. 나발리 지지율이 그렇게까지 높았다고 저는 안 보는 편이에요. 앞으로 루카셴코와 푸틴의 관계, 앞으로도 계속 이제 러우 전쟁과 관련해서 또 벨라루스가 껴가지고 러시아 뉴스가 계속해서 뜨겠죠? 그 과정에서 루카셴코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를 좀 재밌게 보세요. 한번 여러분도. 루카셴코 쟤 이번엔 저렇게 행동하네? 이게 좀 흥미롭게 보이시지 않을까? 요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되셨으니까 저 루카셴코 아재가 절대로 푸틴과 무작정 친하게만 지내는 건 아니구나. 상황에 따라서 다르구나. 푸틴도 루카셴코를 길들이기를 하는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알고 이번 벨라루스와 러시아와 그리고 프리고진 아재 그리고 우크라이나 관련된 뉴스를 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하겠어요.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